자유대한민국 수호자 뉴스타운 TV를 애청하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5천만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금요일 안정권의 전라도가 전라도를 말한다 0.5회 편, 아수라 백장님과 하는 0.5회 안정권의 전라도가 전라도를 말한다 편이 원래는 2주에 한 번씩 하는 코너인데 오늘은 특별기획편으로 긴급 편성을 좀 해봤습니다. 어제 또 예고를 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또 오늘 이 내용을 봐주셔야 될 건데, 시청자 유입이 좀 되는 시간까지는 제가 좀 애드리브를 해야 되는데, 지금 썸네일을 보고 오신 분들은 어느 정도 눈치를 채셨겠지만, 수요일, 목요일, 그리고 오늘까지 저희 뉴스타운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변희재 대표 구속과 관련한 사안이죠. 이 사안이 단지 개인의 문제는 아니다. 저희는 이 사안을 언론 탄압과 개인 우익 인사의 탄압을 넘어서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파괴 공작이다 라고 굉장히 중차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을 저희가 이제 개인들이 다 저도 마찬가지고 조원용 변호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아수라도 마찬가지고 개인들이 하고 있는 컨텐츠와 이 방향이 각각 기조가 다 다릅니다. 다르지만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같은 진영 내에서 서로 다른 시각보다 이 각자 잘하는 이 방향으로 한번 분석을 하고, 또 우리 진영의 문제로만, 그리고 단순히 편파적인 진영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총체적인 문제다. 좌우할 것 없다. 그래서 이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수, 목, 금요일, 저는 뭐 그냥 나팔수죠. 선동가입니다. 그렇지만 목요일 어제 조원용 변호사님은 전문 법조인이십니다. 변호사의 입장으로서 법리적인 해석을 해드렸고, 그리고 오늘은 세계 3대 악플러이자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인터넷 분석가인 아수라님을 모시고 남다른 통찰력으로 또 이 사안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특별히 편성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좌우할 것 없이 본 방송을 보시고 깨어나고 진실을 바라보는 눈이 길러지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수라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수라님? 뭐 지난주에 인사했는데 뭘 또 해? 오늘 제가 생각할 때 원래 이번 주에는 방송이 없었잖아요. 네. 근데 또 진짜 웬만하면 제가 방송 자체 안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힘들어요. 좀 중요한 문제라고 봐서 좀 긴급히 제가 자청을 했어요. 처음 아닌가 이거? 그렇죠. 해달라 해서 좀 존나 미루다가 이제. 그렇죠. 근데 요 사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수라님도 좀 심각하게 보더라고요. 일단 이거 자체가 제가 여기서 맨 처음에 한 내용 자체가 어떤 팩트와 진실 추적의 첫 단추 이거였잖아요. 네네. 왜냐면 그거랑 상통하는 내용이거든요. 그게 사실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니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내용이다 생각하는 그렇죠. 거죠. 그거와 연관된 사건이 터지니까 이제 좀 다시 한번 또 그 방송 또 처음이니까 또 잘 안 된 것도 있고. 그렇죠. 뭐 좀 더 디테일하게 또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청한 것도 있고요. 네. 지금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 논평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좌우할 것 없이 조금 생각 있는 사람들은 본 사안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아마 저는 좀 우려가 되는 게 그렇습니다. 이 뉴스타운에 애청자분들은 이 지금 오늘 금요일 전전말의 0.5편 제가 이제 수요일에 방송을 했단 말이에요. 방송을 했는데 이제 변희재 대표의 개인 팬분들이 이제 저 스타일을 또 아시잖아요. 나름 시원했을 것이고 그런데 2.5편, 특히 아수라님을 모르시는 분들이 오늘 많이들 찾아오실 것 같은데 미리 좀 우려가 됩니다.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해도 상관없죠. 저희는 이제 가는데 아마 이 아수라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거 안티야? 이럴 수도 있는 우려가 좀 있어요. 근데 인내심을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분석해드리는 거를 좀 잘 경청을 해봐 주셨으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주제 어떤 주제인지 우리 아수라님께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근데
아까 뭐 애드립으로 좀 시간 끝났는데 내용 다 해버렸어. 예. 근데 뭐 그래서 변희재 구속된 것도 있고 변희재 씨 뭐 또 습관처럼 변희재라고 해버렸네. 뭐 구속까지 당했는데 C는 붙여주죠. 예. 근데 C 하면 나 발이 그냥 바로 연상돼갖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변희재 씨 구속 당한 것도 있고 네. 또 이제 명예훼손죄 이거 한국의 존나 대표적 악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아수라님이 이 악플러 생활을 좀 오래 하셨어요. 그렇죠. 예, 악플러 생활을 좀 오래 하셨고 누구보다 대한민국 인터넷 환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럼 이 변희재 대표하고도 인연도 좀 남다를 것 같은데 인연이 있나요? 뭐 인연이 또 있다고 하기도 그렇고 없다고 하기도 그렇고 좀 애매한데 뭐 거기다 뭐 제가 뭐 보수건 좌빨이건 다 관계가 좋다고 할 만한 사람 자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듯 하지만 약간 또 변희재 대표하고 비슷한 부분도 또 있어요. 예, 그래서 뭐 굳이 따지자면 뭐 덜 나쁘냐 존나 나쁘냐 이런 관점으로 봐야지 뭐 누가 좋냐 나쁘냐고 보는 건 어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예. 뭐 변희재 씨하고는 아주 인연 없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인연 깊은 것도 아니고 대충 정리하면 뭐 그냥 살짝 몇 다리 건너 인연은 있는데 그다지 좋은 관계는 아니다 이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뭐가 복잡하긴 한데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지만 어쨌든 간에 뭐 아니 그 깊진 않고 인연이 깊지는 않고 아주 없다고 할 수 없는 인연인데 네. 좋다고 하기는 어려운 인연이다. 좀 뭔가 법률 문장 같네 씨발놈들. 뭔가 복잡하다. 네. 하기사 이제 아수라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이. 네.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 기존의 뉴스타운 애청자분들보다 네.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수라님은 저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또 이 모두 까기 기질이 있죠. 좌우할 거 없어요. 쓰레기 새끼들은 다 까버리는데 그리고 이거 점전말 .5편은 욕설 수위가 좀 높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희 이 방송은 욕설 수위가 인터넷 방송 이 인터넷 방송 특징을 잘 활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좌우할 것 없이 다 까버리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요새 듣는 이야기가 아수라하고 사이 괜찮은 건 안정권밖에 없다 그러대요. 뭐 안 실장님하고 아직까지 문제는 없는데 또 안 실장에 보면은 또 이제 전라도 홍어 역적의 피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뒤통수를 치려는 거 아닌가. 의심 정도 항상 의심의 끈을 놓고 있지 않죠. 그 자세 좋아요. 예, 제가 항상 바람하지 않는 자세가 바로 그 자세입니다. 네. 뭐 자기 마음에 든다고 해서 온몸 던져 바쳐가지고 서로 뭐 다 줄 것처럼 의리 따지는 게 보다는 경계를 끝까지 해야 된다. 네. 인간관계가. 저도 그런 거 추구하는 바입니다. 네. 자, 그러면 언급하셨던 대로 변희재 대표하고 일단 입장 정리가 좀 돼야 돼요. 네. 지금 뭐 변희재 대표와 우호적인 관계냐 아니면 뭐 어떤 관계냐가 입장이 명확하게 있어야 아니 변희재 대표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일단 그 변희재 씨의 이름을 처음 들은 것 자체가 2009년이거든요. 아, 10년 정도 됐네요. 네, 근데 예. 그 당시에는 그 진중권하고 이제 변희재하고 이제 한판 할 때였잖아요. 진중권 유명하죠. 키워드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가 어땠냐면 변희재 씨가 이제 변두보란 리그에 갔다가 진중권 때문에 얻게 된 그런 타이밍이죠. 야 오랜만에 듣네요. 네, 최근에 변희재 대표 팬 되신 분이나 네. 알게 되신 분은 이 사건 모르실 거예요. 아, 그래요? 진중권하고 변희재 대표는 엄청나게 근데 요즘은 또 진두보가 됐어 병신 새끼. 진중권이 지가 변두보라고 해놓고 요즘은 진두보. 진두보 요새 뭐예요? 몰라요 그 새끼. 뭐 고양이 키우고 옛날에 연병짓 하다 뭐 트위터 지우고 뭐 하여튼 간에 이 진두보하고 변희재 대표는 남다른 인연관계가 있는데 아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뭐 사이였나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그 변희재 씨를 되게 안 좋아했어요. 아, 그래요? 변희재 안 좋아해갖고 일단 특히 그때는 이명박 쥐새끼 시절이잖아요. 예예예. 쥐새끼라면 제가 극혐을 하는데 그 뭐 쥐새끼 친위대 같은 뭐 그 변희재가 뭐 아, 나오고. 변희재 대표가? 네, 그래서 예. 전 진중권 블로그에서 이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 댓글을 썼는데 또 제가 글을 쓰면 좀 이목을 받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글빨이 좋으니까. 그래서 그 거기서도 좀 주목을 받았는데 네. 물론 닉은 아수란 아니었고 닉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디스기 때문에 암흑기가 있었구만. 네, 예, 진중권이 블로그에서 조금 활동을 하셨구만요. 네, 근데 거기서 근데 진중권도 깠어요. 근데 대놓고까지는 않고 돌려가고 좀 그랬었는데. 근데 거기서는 일단 변희재 씨가 제 댓글들을 봤는지 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것도 뭐 좋은 인연은 아니죠. 그렇죠. 예. 그때 당시에는 뭐 변희재 대표하고 좋은 관계는 아니었다. 예. 예, 그러다가요. 그러다가 이제 2011년도에는 제가 강용석 블로그에서 강용석 블로그에서 박원순 그 씨발로 미스터 씨발 개새끼. 예, 그렇죠. 개새끼 병역비 일으키는데 이제 동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야, 저는 그 병역비리 사태 이전부터 이제 강용석 성희롱 사건 있잖아요. 예. 그때부터 들어가서 좀 그 여론 바꾸는데 기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최근에 알게 된 사람들은 이 계보를 몰라요. 이 인터넷 족보가 있어요. 족보가 네. 이게 각 지역에 아니, 각 활동 분야에서 활동하던 농객들이 아니죠. 그 사람들이 네임들이 있어요. 네. 사이버 세상에도 네. 각자 이렇게 활동하는 구역에서 어떤 이슈 사안이 굵직한 이슈 사안으로 만난단 말이죠. 사이버 세상에서. 네. 그래가 또 찢어졌다가 이게 이제 아까 그 진두보 사건, 네. 그게 이제 강용석 사건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여기서 만나서 그때 또 어떤 포지션이 있었어요? 그때는 강용석을 갖다가 옹호해주고 그다음에 뭐 어떤 논리라든가 뭐 이런 거 제공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네네. 이제 문제의 그 공개 신검 이 날짜도 기억하죠? 아직 2012년 2월 22일 투투투투 오후 2시 사건. 예. 이 사태잖아요. 이 사태. 그때 강용석이 승복을 하면 안 되고 바로 제가 그 논평까지 작성을 해놨는데 강용석이 뭐 승복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박주신 사건. 네, 그래서 같이 갔다가 강용석 완전 이거 저는 그 상종 못할 놈이네 이러면서 갈랐었죠. 실망을 한 거네. 네, 그냥 예. 그 강용석은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그다음부터. 네. 근데 웃긴 거는 이제 그렇게 승복을 한 다음에 강용석이 이제 가장 가깝게 지낸 인물이 누구냐면 변희재잖아요. 변희재. 그렇죠. 아주 가깝죠. 지금도 가까워요. 예, 그래서 당연히 가뜩이나 안 좋게 본 그 변희재 씨인데 예. 근데 더 나쁘게 보진 않죠. 왜냐면 2009년에 완전 최악이다가 2012년도엔 그래도 약간 그때보다는 좀 평가가 올라갔는데. 예. 근데 강용석 씨 자체를 제가 그렇게 탐탁지 않게 보는데. 네. 또 둘이 친하게 지내니까. 또 별로 좋게 보일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이게 아셔야 될 게, 그때 당시에는 싸웠다가 또 친해졌다가 또 입장차가 바뀌면 또 싸웠다가 지금과 같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뭐 일상적으로 대다수 이제 저희는 아예 이런 세계는 관심 없었고 뭐 싸웠다가 좋게 봤다는데 강용석을 아수라님이 지지를 했죠. 도와줬죠. 도와줬는데 박주신 사건 때 강용석이 너무 손쉽게 항복을 해버리니까 네, 그렇죠. 실망을 하고 이 새끼 뭐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강용석과 변희재 대표가 같이 이제 활동을 하니까 이거 더 짜증이 난 거죠. 짜증이 난 거죠. 그때 당시에는 그러다가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2017년도 사기 대선이죠, 이거. 그렇죠. 예, 그때 이제 제가 남재준 후보 사무실에 자원봉사를 했단 말이에요. 별짓을 다 했네요. 근데 뭐 자원봉사 존나 안 어울리죠. 예, 근데 진짜 뭐 짜증나요. 당연히 지금 뭐 공부하고 있는 그것도 진짜 짜증나요. 예. 당연히 제가 원해서 간 건 아니고 어떻게 아버지를 통해서 이제 아름아름해서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희한하게 부모님 말 안 들을 것 같은데 아수라님 또 잘 듣더라고. 그때 그게 뭔가 좀 제가 저당 잡힌 게 있어서 가게 됐어요. 그래서 또 2016년 7월부터 제가 활동을 전혀 못 했거든요. 근데 딱 그때 탄핵 사태 터졌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그때 이제 아스팔트 바닥에서 굴르고 다녔고, 예. 그랬었는데 이제 남재준 사무실에서 저는 그냥 뭐 잡일이나 하고 있었었는데 예. 어떻게 또 픽업이 돼갖고 좀 이제 좀 더 중요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때 그 당시 이제 대한애국당의 대통령 후보자가 없었잖아요. 전혀 없었죠. 저는 그 사태를 알죠. 그래서 이제 이제 남재준 후보가 이제 대한애국당으로 추대되는 이런 분위기가 있었었는데 갑자기 조원진이 이제 대한애국당 후보자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변희재 씨가 이제 거기에 기여를 하면서 저는 이제 같이 움직였어요. 예, 조원진을 좀 찾아보니까 완전 친중해요. 그렇죠. 뭐 그런 이거 부분이 뭐- 있죠. 그걸 갖다가 해서 제가 또 이제 아수라님 개인은 친중은 엄청 싫어하고 또. 친중은 뭐 인간 취급도 안 해요. 네, 그런 게 그래서 있고. 이걸 갖다 최초로 제가 거의 처음에 얘기를 했죠.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좀 한 1년 지나니까 인지에서 좀 아는 사람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네. 근데 근데 또 저는 그걸 갖다 일찌감치 얘기했는데 변희재 씨는 조원진 추대에 가장 열성적으로 하니까 당연히 또 안 좋게 볼 수 없고. 예.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 대한애국당 이번 사기 대선 판이 어땠냐면 이제 아스팔트에서 보는 건 또 이랬어요. 원래 이게 누구의 잘잘못으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전문가가 없었던 거죠. 그때 당시에 이제 태극기 집회가 탄핵 반대, 탄핵 무효를 주장하면서 일어났던 민중의 오히려 어떻게 보면 골기였습니다. 촛불 저 새끼들은 사기꾼 새끼들이고.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게 저항을 시민들의 저항으로 하니까는 이 새끼들, 빨갱이 새끼들의 어떤 거대한 파도를 막아내지 못하니까 정당의 창당의 필요성이 이제 대두됐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정광용이 새누리당을 만들었죠.
그게 이제 탄핵이 안 될 거라고 봤어요, 저희는. 근데 근데 이제 저도 탄핵은 안 될 거라고. 저도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왜 자살을 해? 정치적 자살을 왜 하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것도 민주당 개새끼들이 뭐 200마리 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모두가 안 될 거라고 봤는데 돼버리니까 모두 패닉 상태에서 대선이 치러지다 보니까 뭔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무도 프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누리당에서 뭐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런 문제 인식이 이제, 제가 말하잖아요. 변희재 대표가 반피씨 기질인 거예요. 좌우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안에 또 새누리당 창당하는 부분에서 어떤 역겨움이 있으니까 대한애국당이 만들어지고, 원래 그때 당시에 아수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대한애국당 어떤 대선 후보를 낼 분위기가 안 됐어요. 그렇죠. 근데 오직 국회의원이 조원진 한 명밖에 없었죠. 조원진 의원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남재준 후보가 지금 가신 후보가 있으면서 경선을 많이 그런 분위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변희재 대표는 대한애국당이 만들어지면서 여기에서 대선을 치러내기 위해서 합류를 했었고, 뭐 어쨌든 간에 그런 관계가 좀 있었고, 뭐 결코 아수라님이 그때 당시에 변희재 대표와 좋은 감정이었을지는 않았겠구나. 추론해 볼 수 있겠네요. 네네네네네. 그러면 여기까지의 변희재 대표하고 인연과 한 10여 년, 8, 9년 정도 인연을 보자 그러면 인간 변희재나 이 인간 변희재에 대한 아수라님의 개인적인 평가는 조심스럽지만 좀 조심스러운 분위기. 오늘 말 잘해야 돼요. 당연히 뭐 평가가 좋지는 않죠. 예. 어차피 뭐 제가 또 뭐 웬만하면 다 깎아내리 악플러인데. 그렇죠. 다 까죠. 그런데 그거 빼고라도 이런 인연이면 뭐 평가가 좋기도 어렵죠. 그렇죠. 이 정도면 안 좋죠. 그래서 뭐 그래도 좀 달라진 거는 2009년 변희재 씨 이름 처음 들었을 때는 존나 최악이었는데. 그 최악인 이유는 뭐 친이계 뭐 친이대 역할하고 이랬으니까 또 최악이었는데. 근데 지금 이제 한 2012년경부터는 친이계도 몰아내자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좌우 다 썩었다 이런 식으로 갔잖아요. 거기서 좀 평가 많이 올라왔죠. 그렇죠. 그래서 뭐 과거에는 최악이었다가 악연이라면 뭐 악연은 있지만 근 몇 년의 평가는 뭐 과거보다 많이 상향되었다. 다소 이제 어느 정도 행보가 다소 기존보다 서로, 그러니까 이게 눈치채신 분들 계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나는 이게 참 걱정이 돼.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러분 개념 잘 잡으셔야 됩니다.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기존에 이제 다투던 때도 있었고 안 좋게 보던 때도 있었지만 기존의 어떤 그런 색깔을 벗어나서 최근에 약간 이제 비판적인 정상적 비판을 하는 모습을 보고 다소 이제 좀 좋아졌다.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근데 또 마냥 또 상향만 된 건 아닌 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정치인이나 연예인의 고소고발 난무하는 게 그 어떤 변희재 씨가 촉매제가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 뭐 검사나 판사 이런 것들 자체가 존나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게 고소 고발 이걸 많이 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렇죠. 근데 이 존재 자체가 문제인 명예훼손을 토대로 적극 고발하고 근데 이게 거기다가 또 변희재가 만난 변희재 씨가 다음으로 만난 게 강용석 씨잖아요. 강용석 씨가 고소왕이에요. 또 고소왕이잖아요. 고소왕끼리 만나갖고 그 다음부터 원래는 이제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이 그렇게 고소고발을 남발을 안 했다가 기존에는 안 했었죠. 근데 그 고소고발 남발하는 게 어떻게 보면 변희재 씨하고 강용석 씨 이후로 나온 흐름이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명백한 팩트죠. 그게 하나 유행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또 그게 매스미디어에서 엄청난 이슈가 돼가지고 지금도 인터넷 짜방 보면 강용석 검색하면 너 고소 이게 떠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어떤 트렌드로 자리를 잡게 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죠. 물론 뭐 그 두 명이 일부러 그걸 유도했다라고 볼 수는 없죠. 근데 그렇죠. 흐름 자체는 그렇게 돼서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확 일어났죠. 이런 분위기들이. 그런데 문제가 이게 좌빨들이 명예훼손을 갖다 고소질 남발하면 이걸 다 받아주는데 그렇죠. 우수들이 남발하면은 이걸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고소고발 난무하는 어떤 트렌드를 만들어서 우리목을 치게 되는데 어떤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비판받을 부분은 비판하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은 어쨌든 간에 이 고소 고발이 갑자기 어느 시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변희재 대표하고 강영석 대표가 이제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 네. 이제 난무하게 되는 부분에 어느 역할을 좀 했던 부분 또한 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 빨갱이 새끼들 진짜 고소고발 환장하고 하고 있거든요. 엄청 많이 해요. 엄청 많이 하고, 그리고 적중률이 높아요. 네. 중요한 점은 정작 우익 쪽에서 고소고발을 하면 적중률이, 사격 명중률이 떨어지는데 네. 그냥 저기는 백발백중으로 저희를 저격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어가 바로 그 명예훼손이라는 단어입니다. 네. 그죠? 이게 죄 자체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명예훼손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명예훼손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 크게 두 가지 같은데요. 예. 하나는 명예훼손죄가 있긴 있어야 되는데 그 적용이 고무줄, PPT 한번 보여주세요. 예, 잠시만요. PPT. 예. 뭐예요? 이거 왜 안 돼? 이것도 테러 당한 거 아니에요? 예. 아, 그러니까 요새 혹시 빨갱이 지령 받고 통수 치는 거예요, 방송? 저요? 저 아니에요. 이거 이런다니까 요새. PPT를 예. 이게 왜 안 되냐? 배려버렸어요. 뭐가 안 돼 요새. 아, 됐다. 자. 예. 그러니까 첫 번째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입장인데 예. 명예훼손죄는 존재는 해야 하는데 그 적용이 고무줄 같아서 문제라는 입장이 있고요. 그러니까 명예훼손죄가 그러니까 타이트하게 지켜지기만 하면 괜찮다 이런 입장이 있고 네. 명예훼손죄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아. 근데 저는 이게 두 번째 입장이거든요. 아예 명예훼손죄라는 게 존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이게 이제 변희재 대표 사안에 대해서 중요한 게 바로 이 명예훼손죄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명예훼손죄 자체, 이게 명예훼손이라는 죄 자체가 문제니 유무를 따지기 전에 아수라님의 입장은 명예훼손죄 존재 자체가 문제다. 네, 지금 이게 명예훼손죄를 왜 이게 이 차이가 있냐면 명예훼손죄가 존재는 하는데 그 적용이 고무줄 같은 문제면은 예. 판사하고 검사만 제대로 정신 차리면 되거든요. 근데 예. 이게 존립 자체가 문제라는 시각은 국회의원의 문제도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게. 법을 만드는 자들이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할 일을 안 하게 됨으로써 예. 또 민주주의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게 국회의원이거든요. 예. 그 국회의원이 있음으로써 이제 그 민주주의가 어떤 빛을 발휘하는 건데, 네. 근데 이걸 안 한다는 건 지금 민주주의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쯤에서 예. 이제 사실 왜 의아할 거예요. 왜 뉴스타운이라는 다소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매체에서 변희재 대표하고 사이가 좋아서 옹호를 하기를 원하실 텐데 왜 이 사이가 안 좋았다라는 점을 굳이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냐? 예. 의아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더더군다나 구속당한 상황인데 왜 안 좋은 소리를 하는 거냐? 이렇게 의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좀 이 영상을 좀 좌빨들이 보길 원해요. 그래서 제 의지와 상관없이 분명 나이 드신 분이 더 보일 것 같긴 한데. 그렇죠. 대다수 구독층이 그러니까. 근데 변희재 장점만 존나 부각하면서 일변투하고 애국 운운하고 비분방기하는 모드면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임플란트 아낀 비용까지 다 그냥 털어줄 가능성이 높겠죠. 예. 저는 그러고 싶지 않고 예. 그 좌빨들이 보는 쪽을 원해요. 왜냐면 이제 좌빨들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좌빨들한테 얘기하려면 변희재 훅발부터 하면서 구속이 잘못됐다 이러면 좌빨들은 이거 안 보거든요. 그렇죠. 똑같은 새끼다. 근데 좌빨들이 느꼈던 어떤 변희재의 문제점을 갖다가 같이 공유를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좀 생각이 바뀔 여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문제 때문에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이게 아수라님이나 저희 이제 뉴스타운의 라인업을 처음 접하신 분들은 조금 생소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 영상을 우리 진영 내에서 소수의 혹은 우리끼리만 공유를 하고 변희재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위한 방송이 될 거냐, 그들을 위로하는 방송이 될 거냐.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우리는 굉장히 큰 사안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을 알려야 되는 쪽은 우리가 이 명예훼손으로 변희재 대표가 구속된 사안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이거를 어필해야 될 쪽은 좌우가 없단 말이죠. 네. 좌우가 없다면 오히려 전 좌한테 어플해. 오히려 좌한테 어필을 해야죠. 이 억울함을. 근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변희재 대표의 아주 측근이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이건 객관성에서 선명성이 희석되는 겁니다. 네. 오히려 아수라님은 지난 과거에 행적에 비추어 봤을 때 변희재 대표를 썩 그렇게 좋은 사이거나 막역한 사이가 아니었음에도 오히려 서로 비판하는 입장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네. 입장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고 또 논리의 구성을 보시면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자, 이제 돌아와서 네. 이 명예훼손이 네. 적용이 고무줄 같은 것도 문제지만 네. 지금 명예훼손이라는 죄 자체가 있는 것 자체가 문제다. 네. 이거 법이라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네.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그 PPT 보여주세요. 예, 근데 제가 워낙 또 까는 게 많다 보니까 예, 뭐 변희재 씨도 안 좋게 보는데 민주주의도 또 좀 정작 안 좋게 봐요 제가. 예, 민주주의 자체를. 예, 왜냐면은 이게 민주주의라는 것 자체가 국민이 의사를 표출하면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의사를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 의사를 갖다가 이제 그 국회의원이 대변해 갖고 이제 입법 등을 행한다고 이런 구조인데, 아니 근데 국회의원이 그지랄 해요? 절대 안 하죠. 지금 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새끼들이 이거 진짜 잘 지적해 주셨어요. 예. 국회의원의 그 원래 본연의 직무가 법을 만드는 게 다예요. 그렇죠. 근데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안 끼는 데가 없어, 이 씹새끼들이. 개십이 보리처럼 씹어 다 끼고 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잘 설명해 주셨어요. 법이 입법되는 과정이 국회의원 혼자 지치한, 그러니까 호모 새끼가 호모를 위한 법을 호모가 국회의원이 됐다고 막 쏟아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명백히 국회의원은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의사표출을 반영해서 네. 그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법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지 똥싸개 발싸개 같은 새끼들이 국회의원이 되니까 거지 같은 법들이 난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국회의원이 300개나 될 수가 저는 없다고 봐요. 300개나 될 수 없고 더 네. 중요한 거 국민이 그런 거 못 뽑아. 맞아요. 관심이 없어요. 뽑을 수도 없고. 예. 그래서 저는 목숨 걸고 그냥 씨발 나라 뒤집어 엎어서 한 명이 그 진정성 있는 한 명이 하는 게 낫다. 저는 애초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대한민국 형식의 대통령이라는 직급은 국회가 견제가 가능해요. 사법부하고. 네, 네. 이번 탄핵 사태를 통해서 명백히 밝혀졌잖아요. 네. 저격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사법부는 대법원장을 이 대통령과 국회에서 견제가 가능해요. 네. 근데 이게 소름 끼치는 게 뭐냐면 국회는요 300명 새끼가 모두 개새끼면 대한민국 씹어 먹어버리거든요. 얘들 누가 견제할 거냐는 거죠. 거기다 그거잖아요. 대통령은 한 번 하면 끝인데 국회의원은 뭐 씹새끼도 벽에 똥 칠할 때까지 뭐 7선? 10선 서청원 10선 10선. 10선 나는 이게 그러니까 원래 국회의원이 4년하고 백수거든. 예. 잘해봐야 8년이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2선 제한해야 돼요. 예. 10선이면 40년에 처먹었다는 소리야. 이선 제한이 아니고 그냥 가장 이것도 어떻게 시험으로 뽑아서 씨발 그냥 한 새끼 그냥 계속 하는 게 낫다. 왜냐면 계속 바뀌면은 족 같은 새끼만 더 할 가능성도 높고. 아, 겁나 좋은 아이디어. 사법고시 정도의 난이도로 입법고시에. 예, 입법고시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이게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지만 이게 진짜 맞는 말이에요. 이 개새끼들 자격도 안 되는 새끼들이 국회의원을 이제 국민의 의식이 또 얼마나 후졌냐 보면은 민주주의는 있어야 된다. 막 이거 좀 민주주의 뭐 훼손당했다 그러면 지랄 연병하잖아요. 그렇죠. 아갈발광 민주주의 꽃은 바로 이제 국민의 여론과 국회의원이거든요. 네. 근데 국회의원 존중하냐 그러면 아닌데 막 이렇게 숨는다니까요. 국회의원이 개 같다는 건 민주주의도 족 같다는 얘기야 사실. 그걸 모르는 거지. 네. 촌철살인이에요. 대한민국에서 그 민주주의의 중요함에 동의 안 하는 국민은 없는데 네. 그 민주주의의 근간인 입법자 국회의원들 누가 하면은 우리나라는 존경하는 정치인이 없어져 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국회의원 이야기를 하면 국개새끼들이라 그래요. 그나마 참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정치인 김대중 씨발 미친 개새끼 진짜 야가리 다 찢어버려요 진짜. 네. 이것만 들으면 저 울라통이 터져. 국회의원 입법, 국회의원 이거를 진짜 입법 고시를 만들거나 이자스민. 이자스미 또 그것도 이자스민. 한참 또 2012년도에 제가 또 박근혜를 갖다 그렇게 안티를 했는데 근데 네. 난 문재인은 뭐 완전 낙인 찍힌 개새끼고 네. 박근혜도 나 그 되게 탐탁지 않게 여겼던 게 이자스민. 이자스면 뭐 그런 거 뭐 연관되고 하니까 그게 PC야. 예.
자기들이 다문화 이런 거 글로벌적인 마인드 보여주려고 필리핀 여자, 이거 학적도 불분명하는 이거 대도안한 여자를 네. 배지 하나 달아주고 우리 선진 국회에요. 이 연병 떨라고 PC요. 이거 PC라고. 자, 그렇다면 네. 우리가 또 이 갈 길이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나 대한민국의 입법 민주주의가 개판 5분 전이다. 그래도 이제 민주주의 족 같다고 해도 이걸 갖다가 다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흐름도 보시면 이제 국민의 의사가 이제 표출돼 갖고 국회의원이 이제 반영을 하긴 해야 돼요. 물론 네, 그렇죠. 이런 개새끼들이 없다는 게 문제긴 한데. 그럼 이제 국민의 의사가 어떻게 표출되겠어요? 저기 뭐 국민이 다 프로토스 신경삭 달린 텔레파시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 표현의 자유로 하잖아요. 표현의 자유. 예, 표현의 자유. 그래서 이게 표현의 자유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의사가 표현돼야 국회의원이 반영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입법 등이 행해지고. 그렇죠. 이 민주주의 가장 기초적인 원리 아닙니까? 와, 소름. 근데 이 표현의 자유를 뭘로 막냐? 명예훼손 아닙니까? 소름. 이 대본에 없는 이야기야. 당신 진짜 천재예요. 표현의 자유를 우리가 제한받고 있고 이게 표현의 자유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만 입법의 의사 표출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 표현의 자유를 빨갱이 새끼들이 가장 네. 제한하고 있는 방식이 바로 이 명예훼손이라는 틀이다. 네. 그러니 이 명예훼손이 죄로 유죄로 입법된 이후부터는 사실 국민이 입법기관에 의사 표출하는 통로 자체가 막혀버린 거나 그렇죠. 다름없네요. 딱 그 동맥경화 걸린 거죠. 이게. 개새끼들이구만. 예. 그러면 그렇다고 제가 명예훼손이 뭐 처음부터 있어서는 안 되는 법이냐 이건 또 아닌 게 예. 그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해도 이게 또 무차별로 악용하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경제대공황 이후로 경제에 대한 관점도 달라졌는데 네네네네. 경제대공황 이전에는 뭐 생산만 하면 다 소비된다는 생각하에 평판이나 여론은 중요하지 않고 양이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항상 나오는 게 P와 Q 아닙니까? 가격하고 물량. 근데 이제는 많이 생산된다고 장땡이 아니에요. 재고가 쌓여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평판 이런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보호할 그 명예훼손죄를 갖다가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닌데 예. 지금같이 그 남용하면 완전히 없애버리는 게 낫다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가장 확실한 거는 이 명예훼손죄를 갖다가 남용하면 안 되고 왜냐면 여기서 막혀버리면 다 이렇게 혈액처럼 딱 흘러가야 되는데 이게 막혀버려서 뒤지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리고 이게 막히면 심각한 게 뭐냐면 아까 말한 그 국회 300마리가 예. 국민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이 300명, 5천만 명 중에서 이 300명이 마음을 딴딴히 먹어버리면 대한민국 씹어 먹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전혀 견제가 안 된다는 거죠. 큰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명예훼손이라는 죄 항목의 처벌 규정이 예. 이번 사태를 보면 알겠지만은 인신구속까지 가능한 예. 형사처벌법으로 된다면 예. 이거는 여기에서 말하는 국민의사 표출을 아예 국회의원들이 명백히 제안해서 여론을 도단할 수 있는 무기로 삼을 가능성도 많다는 거죠. 가능성이 그러고 있죠. 예, 지금. 그러니까 그 안 실장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뭐 저런 거 하거나 말거나 그냥 개새끼들 뭐 해봐라 그냥 얘기를 하는데 또 법은 또 피해가면서 하니까 그렇죠. 그런 건데 일반인들은 겁부터 먹죠. 겁부터 먹죠.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이어야 돼요. 이게 이런 식으로 이미 변희재 대표의 구속이 예. 패닉을 일으키고 있어요. 네. 이렇게나 유명한 사람이 그저 의문을 제기했을 뿐인데 구속이 돼? 이 빨갱이들이 노리는 거거든요. 자, 이 명예훼손. 그럼 어떻게 생겨난 건가요? 이게 입법된 게 1950년도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문제성이 더 적었던 게 네. 이 법률이라는 게 법률 요건을 갖추면 효과가 발동되는 방식이거든요. 네. 예를 들면 명예훼손이 이제 공연성이 있어야 되고, 공연성. 네, 그다음에 사실 적시가 있어야 되고, 예. 그다음에 비방의 의도가 있어야 돼요. 네. 근데 뭐 비방의 의도는 뭐 지금 새로 생긴 그 정정법에 있는 명예훼손이고 또 좀 다르긴 한데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네네네. 근데 그 1950년도에는 공연성이 성립하기가 어려웠단 말이에요. 공연성이 이제 널리 알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공연성. 예. 그 말 그대로 공연이에요, 공연. 예. 그래서 딱 이거를 했을 때, 이 행위를 했을 때 많은 사람이 알면 죄가 경중되는, 많아지는. 네. 예. 그 경중이라기보다는 많은 아예 요건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카톡에서 1대1로 하는 거는 그게 공연성이 성립이 안 하기 때문에 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공연성이 이제 핵심이기 때문에 네. 공연성을 갖추기가 어려운데 역으로 얘기하면 공연성을 갖출 정도로
존나 벽보 붙이고 그러면 이게 존나 악질한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악질이죠. 예.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에는 처벌할 그 이유가 그 명분이 있었는데, 아니 지금은 씨발 인터넷 시대니까 인터넷 댓글 하나만 봐도 이게 다 공연성이 있다 이러면서 댓글 하나가 다 걸리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요. 예.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예. 이 시스템의 환경이 공연성을 아무렇지도 않게 보장해 주는 건데 50년 전에 만들어졌을 때 공연성이 성립되기 엄청 어려웠던 환경에 있던 그런 시대에 만들어진 법이 전혀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그렇죠. 있는 거죠. 예, 예, 예. 그래서 근데 뭐 그런 명예훼손이 그럼 시대를 갖다가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점점점 시대가 변해도 근 뭐 50년 동안 이렇게 똑같이 이어져 오는데 이게 더 문제가 그 공연성이라는 부분이 바뀌지도 않고 그러면서 이게 선거법으로 확장된단 말이에요. 그게 언제냐면 바로 개영삼 이 새끼가 이제 임기 시작한 지 2년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요? 개영삼 씨바 새끼. 김영삼. 네. 이 씨발 새끼. 예. 그러니까 이 새끼가 개영삼 이 새끼 92년도에 됐죠. 예. 근데 그 공직선거법이 들어온 게 93년이에요. 근데 그렇군요. 공직선거법에 그 이제 딱 그 명예훼손죄 형법에 있던 명예훼손죄와 거의 비슷한 구절, 후보자 비방죄 이런 거. 하여튼 간에 요 이게 선거법이 들어오면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선거야말로 국민의 의사표출이 가장 중요한 거죠. 네. 근데 이거 여기서 그 선거법의 명예훼손죄가 딱 들어가면서 이게 막혀버리면은 네. 이거는 뭐 기존에 있던 그 군사정권이라고 몰아내고 그 민주화 세력이라는 새끼들이 알받고 들어와갖고 자기는 이제 갈아치지 못하도록 막겠다 이런 의사표현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하여튼 간에 대한민국에서 먹 같은 짓거리를 만들어 놓고 법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어 놓은 거는 이거 하여간 이 두 새끼가 있어요. 네, 거기다가 이제 또 개혁 60부터 이제 시작된 게 지방자치잖아요. 그 지방자치되면 뭐가 되니까 선거가 늘어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선거 기간 동안 원래대로 명예훼손 자체가 이제 굉장히 적용하기 어려운 법인데 선거가 늘어나면은 선거 기간 동안 이제 더 적용할 여지가 더 커지게 돼요. 그러니까요. 아주 진짜 악의 축이에요. 악의 축. 이 쌍놈 새끼들. 개영삼하고 개대중 아주 환상의 커플이죠. 예. 둘이 아주 근데- 부부요. 악의 부부라고. 그래도 이제 저 당시는 그렇다 해도 그 행위 자체가 그 크게 실효성이 있지 않았던 게 네. 애당초 명예훼손죄가 가장 드라마틱하게 이제 그 우리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된 게 인터넷 도입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90년대 말이죠. 네. 그때부터. 그래서 인터넷이 들어와서 이제 명예훼손죄가 확 부각이 되는데 그게 인터넷이 언제 발달했습니까?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발달했죠.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그게 99년도하고 2000년 딱 그때 예. 밀레니엄. 딱 개대중이죠 이 씨발로. 그렇죠. 오늘 씨발 오늘 열받는 인물들 딱 나오네요. 근데 이게 인터넷 자체가 저는 발달한 게 좀 굉장히 좀 특이하게 발달했어요. 한국에서는. 네, 이게 뭐냐면은 그 당시만 해도 PC 통신이 있었고 PC 통신 요금도 좀 상당히 부담스러운 정도였단 말이에요. 아무나 알 수 없었죠. 네, 막 전화세도 막 나오고 막 새벽에 정액제 해갖고 해야 되고 그 뭐 나오는데 회원 뭐 가입비 따로 나가고 전화세 나가고 네. 많이 비싼데 이게 개대중 때 들어와서 그 성능도 좋은데 가격도 더 싸요. 아무나 할 수 있게끔 만들어버린 거죠. 예, 다 무료고 막. 예. 그 당시만 해도 기존 PC 통신 문화에 젖어 있던 사람들은 이제 한메일 가입하면은 뭐 얼마 들어?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볼 정도인데 예. 지금 보면 존나 웃기는 질문이지. 그렇죠. 다 무료고 다 공짜인데. 그러니까. 그 성능도 빠르고 막 그래픽 인터페이스도 좋고. 예. 이게 갑자기 확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거 명예훼손죄를 바탕으로 사람 올가매려고 김대중 이 새끼가 확산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모든 대한민국의 이 악행은 네. 그리고 대한민국 결과로 봤을 때 거지 같은 짓거리는 네. 김대중하고 김영삼이하고 맞닿아 있고 이 인간들의 발자국과 관련된 모든 짓거리는 의심부터 해봐야 돼. 네. 그러면 아까 말한 그 공연성, 네. 공연성을 기존의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에는 담보되기, 명예훼손이 이 성립되기에 아주 중요한 네. 공연성이라는 부분이 인터넷이 없었을 때는 어려웠단 말이에요. 네. 그 명예훼손 자체가 성립되기 어려웠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너무나 쉽게 되기 위한 것이 이 바로 인터넷 때문인데 그렇다면 이 명예훼손죄를 남발하고 국민의 의사표출권을 제한하기 위해서 선거 특히나 네. 그것을 감안했을 때 인터넷을 막 뿌려가지고 네. 대한민국을 예.
설계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주주의 흐름인데 예. 이게 이걸 갖다 완전 동맥경화 시켜버리면은 그냥 대한민국 쓰러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은- 간단한 거거든. 그러면은 이걸 갖다 막으려면은 명예훼손죄가 있어야 되고 인터넷으로 확장시켜버리고 이런 거 아니냐? 야, 의심이죠? 그러면 미리 생각해보면 이 명예훼손죄야말로 권력자들이 국민을 예. 찍어 누르는. 찍어 누르는 어떤 무기네요. 진짜 소름 끼치는 개 같은 족 같은 물. 그래서 이게 저기 잠시만요. 열이 받으니까 국장님 에어컨 좀 돌려주세요. 아, 막 땀나네. 난 김대중만 이름만 나오면 개영삼하고 네. 열이 받아서 환장하겠네. 자, 그래서요. 이게 지금 보면은 명예훼손죄가 두 군데가 있어요 지금. 네네네. 하나는 형법에 있고, 예. 하나는 그 정보통신망법 그 이용촉진 법률에 그 벌칙 규정으로 이제 그 명예훼손죄 형법에는 명예훼손죄 똑같은 것도 복사 붙이겠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통 인터넷에서 문제되는 명예훼손죄가 그 정보통신망법 그 명예훼손인데 네네. 이게 누가 언제 들어가니 이것도 김대중이다 이거죠. 하여튼 간에 안 끼는 데가 없네, 개대중은. 예. 그래서 이게 최악으로 되면은 그 선거법 자체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넷 시대가 들어오기 전에는 네, 죄송합니다. 예. 인터넷 시대가 들어오기 전에 그나마 실효성이 없었었는데 네. 이게 선거법에도 명예훼손이 있고 이제 그 인터넷 확산되면서 정보통신망법에도 이제 명예훼손이 있고 이게 두 개가 결합되면서 선거 때만 되면은 아주 그냥 그 사람들이 이제 오히려 더 겁을 먹는 거죠. 아니, 뭔 에어컨도 해킹을 했다냐? 왜 안 켜져? 진짜 웃기네. 예, 켜졌네. 예. 죄송합니다. 내기 끊겼네. 막 그 딸치다 부모님 들어온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매 끊긴 김에 예. 그 어저께 사건 한번 이야기할까요? 예. 어제 이거 굉장히 심각한데 네. 여러분 조금 쉬어갑시다. 우리 께 템포가 빨라요. 이 점호편이. 그 수요일 날 제가 이 문재인을 당장 탄핵하라 변희재 대표 이 사건을 다룬 게 인기 동영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됐었어요. 뭐 생각지도 않았는데 어제 뭔 일이 있었냐? 와, 나 유튜브 이 새끼들 진짜 웃기는 새끼들이야. 제가 동영상으로 증거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우리가 농담식으로 우익 탄압 하는데, 이거 동영상 한번 보세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더라고. 이거 보세요. 뭐예요? 동영상 아니야? 이거 보세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게, 지금 여기가 찍은 게, 제 동영상이 인기 동영상 11위까지 갔어. 네. 폭발적으로 조회수가 느니까, 네. 밤 10시부로 동영상이 2시간짜리가 50분짜리로 줄더니, 네. 25분 이후에 모두 음성이 없어져 버렸어요. 보세요. 여기 보세요. 2시간짜리가 들어가잖아요? 50분짜리로 줄어. 시간이. 보이시죠? 뭐야 이거? 그러더니 25분 이후로 소리가 아예 없어졌어요. 그래서 인기 동영상에서 쭉쭉쭉쭉쭉 밀려가지고 오늘 아침 10시에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이미 끝나버린 거지. 와, 떨어버렸어요. 그냥 뭐 이런 거는 그냥 아주 그냥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 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짓거리도 하는 새끼들이, 이거는 제목이 문재인 탄핵이라고 하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이건 명백히 뭔 짓거리가, 이거 뭐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한 어떤 공작인 것 같고, 네. 이런 짓거리도 하는데 이런 새끼들이 에어컨을 해킹을 못 하겠냐고. 메이드 차이나면 뭐 충분히 가능성이. 그러니까 이게 심각해요. 지금 저희 광고 수익은요 아예 반토막 났어요. 예. 자, 맥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큐.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구조잖아요. 국민의 예. 의사가 표출되고 네. 그 이런 구조에서 선거법이 그 인터넷하고 결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뭐 미쳐 날뛰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선거 같은 경우는 원래 그 정치인들이 가장 겁내는 그 국민에게 심판받는 그런 그거란 절차란 말이에요.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선거 때 되면은 막 씨발 안 그러던 새끼들도 막 존나 막 그 허름한 잠바 입고 막 그러면서 이제 서민 행세하고 PC질 하는 거지. 예. 예. 그런데 이제는 어느 순간부터 선거 때 되면은 이제 뭐 정치인들이 유권자를 겁내는 게 아니고 이제 선거법의 그 명예훼손죄 벌칙 조항 때문에 유권자가 이제 정치인을 겁내게 됐어요. 아, 그러네. 예. 말 잘못하다가 다 잡혀 들어가니까. 예, 요즘은 선거 때 되면 오히려 선거 때 되면 이제 저 개새끼 저 이제 끊어내야 돼 이런 얘기도 오히려 더 못한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돼 버렸네. 네, 완전 예. 지금 완전 그 민주주의 저 흐름이 완전 박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빨갱이들도 이 짓거리를 마냥 좋게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네. 자, 그래서요. 다음 그 PPT. 그래서 이제 저 이걸 쭉 정리를 할게요. 그럼. 예. 명예훼손죄는 이제 입법된 1950년대에는 의미 있었던 법률. 공연성이 어려우니까. 60년 전, 70년 전에 만들어진. 근데 이제 이게 이 1950년대에 만들어진 그 명예훼손죄는 인터넷 시대에 들어와 명예훼손죄는 아주 개악법이 되죠. 공연성 그거 씨발 그냥 인터넷에 글 하나만 써도 이제 뭐 범죄가 될 수 있다 이러잖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또 명예훼손 지금 들어오면 이제 지금 명예훼손죄는 거의 이제 암세포 수준인데 예. 이걸 갖다가 이제 육군과 김영삼 시대에 걸쳐서 선거법에 이제 또 복사붙이를 한단 말이에요. 아, 완전히 뭐 공작질이네. 네. 그 다음에 또 이 명예훼손죄는 또 김대중이 개새끼 때 정보통신망법에 또 또아리를 들게 되죠. 아주 그냥 팀플레이가 오지네. 그래서 예. 인터넷 발달과 선거법의 결합으로 유권자가 선거법에 억눌리는 현상이 돌렸어요. 야,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말만 하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었네. 그래서 이 이제 두 것들 때문에. 근데 이 절차 자체는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적인 방식이니까 이 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붕괴시킨다는 아주 전형적인 알고리즘이죠. 그렇죠. 이 ASR님이 하는 그 명언이죠. 예.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사실은 명예훼손이라는 것이 유권을 행사하는 선거법과 맞물리면서 접목되면서 이게 아주 그냥 국민을 찍어 누르는 개악법이 됐군요. 근데 뭐 좌빨 새끼들은 그렇게 민주주의를 갖다 존나 좋아한다면서. 예. 지금 명예훼손죄로 지금 도미노격으로 지금 이런 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총구가 지금은 너희들이 미워하는 방향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존나 좋은 법 같죠. 이거 나중에 너희들 목구멍을 겨눌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 그냥 이런 계약법은 반드시 없애든가 예. 수정해야 돼요. 대대적 수정을 해야 돼요. 대대적 수정을 해야 돼요. 너나 할 것 없이. 자, 일단 이 빨갱이 새끼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내로남불이에요. 네. 내가 남을 공격을 할 때는 뭐 희열을 느끼지만 결국 그것이 나중에 나한테 목을 재울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는데 이 명예훼손죄도 저는 똑같다고 보고 있거든요. 내로남불 그 대표적인 분야 말씀드리면 네. 그 성추문. 보수 인사들은 씨발 뭐 조금만 해도 그 진짜 크게 이슈되면서 완전 개 아주 묵사발 나는데. 쓰레기 되죠. 근데 지금 좌빨들 보잖아요. 진짜 별게 다 나요. 뭐 그냥 성추행 이런 게 강간이나 강간. 그렇죠. 그런데도 그냥 아주 멀쩡히 잘 살고 있어요. 그 좌빨 새끼. 보통은 그거죠. 우파 쪽 정치인이, 그러니까 우파 정치인들이 병신이에요, 병신. 호구예요, 호구. 왜냐면 손만 잡아도 성추행으로 신고당하면 거의 대부분 자살해야 될걸요. 네. 그 이 여론 몰이 때문에 이 새끼들 공작질 때문에. 네. 근데 안희정이는 그 난리 구슬치고 했는데 자살 안 하잖아요. 이런 걸로 봤을 때도 이게 대처라든가 당했을 때 빨리 이 악법들에 대한 거를, 그리고 여론들에 대해서는 이게 때법이 그리고 여론몰이가 굉장히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좀 짚고 넘어가고 국민들도 그럴 때마다 좀 성숙하게 좀 성장을 했었어야 되는데 대가리들이 멈춰 있는 거죠. 결국 그게 지금 꼬라지예요. 자, 이 민주주의의 기반 전체를 흔드는 명예훼손죄. 네. 이게 지금 변희재 대표를 인신구속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게 또 진짜 문제는 지금 명예훼손죄만 봐도 문제점 지금 존나 많잖아요. 지금. 예. 근데 이게 그 문제는 이거 자체가 좀 대대적으로 수정되던가 이렇게 보완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1950년대 법 지금 시대 지금 적용해갖고 완전 개악법이 되고 있는데 예. 이걸 갖다가 또 완전 오락가락으로 더 적용시킨다는 게 아주 이게 더 최대 문제지. 누가 오락가락 적용시킬 수 있습니까? 일단 판검사죠. 그러니까 아까 그 국회의원이 문제고 판검사가 문제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판검사도 문제고 지금 국회의원도 문제고 좀 총체적 난국이다 이거예요. 아, 그러니까 일단 이 명예훼손죄라는 것이 본래의 취지와 맞지 않는 방향으로 전혀 개선되지 않은 악법이 됐는데 일단 만들어 놓은 법이라면 개정을 하든가 했어야 되는데 국회의원이라는 새끼들이 냅뒀고 그것을 또 이제 처벌을 하는 검사나 판사 새끼들이 오락가락 고무줄로 사용을 하면 이게 진짜 이거 미쳐 날뛰는 작두가 되는 거다. 그런 거네요. 그러면 이 명예훼손죄가 어떻게 판검사들이 잘못 휘두르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좀 겪어봤는데 네. 판검사가 이 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이 또 모르는 경우가 있고, 네. 또 이걸 판검사 새끼들이 또 이제 국민이 모른다는 걸 악용해갖고 이 새끼들이 일부러 그 악용하는 것도 있고, 아주 그냥 골치 아프죠. 어떤 뭐 사례가 있습니까? 뭐 이게 사실 법이라는 게 전문가 영역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성문법으로 널리 공표해갖고 누구나 이해하고 지키도록 하는 게 법의 취지거든요. 그래서 예. 법이라는 게 공표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급이니 이런 것도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소급 금지. 미리 이제 누구나 다 이해시키고 누구나 다 지키게 하자 이거. 그렇죠. 그래서 법률 명확성의 원칙이 있어갖고 뭐 법 씨발 딱 써놨는데 뭔지 다 알아보지도 못하고 이러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근데 법이라는 게 워낙 많으니까 또 법률의 목적을 갖다 이해해야 그 문장을 갖다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구절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지, 그냥 법은 전문가만 다루고 니네는 씨발 몰라도 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법률에 그 한문이 존나 많잖아요, 옛날에. 아주. 옛날부터. 예, 근데 이게 조선시대부터 이 새끼들이 한문 지네만 아는 문자 써놓고 그 백성들 존나 모르게 문맹으로 만든 그 여파 때문인지, 이 기본적으로 민주주의하고 아주 상반되는 그런 게 아주 저변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법이 판사들만 이해를 하거나, 예. 국회의원만 이해를 하거나, 예. 검사만 이해를 하는 단어로 예. 개소리를 어렵게 씹으려 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뭐 국민이 보고 이제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새끼들 지네만 아는 용어 써놓고 지네 맘대로 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스라님 말씀드리려 하면은 우리가 헌법책이나 상법책이나 형법책을 국민이 도서관에서 사가지고 읽어도 네. 소설 읽히듯이 읽히는 것이 법의 취지가 맞는데 네. 이게 우리나라 법은 또 겁나 어려운 단어를 써놔가지고 일반 국민이 못 알아먹어요, 잘. 이제 또 지들도 모르는 것 같아요. 병신 같은 새끼. 조국이 같은 새끼가 그거잖아. 오상방이 사건. 네. 그러니까 국민이 못 알아먹는 법을 지들끼리 알아쳐먹는 걸로 해서 악용을 하고 이 악판결을 내리게 되면 네. 국민은 그것을 알지 못하니 이게 잘못된 판결인지도 알 수 없다. 네. 진짜 족같네요, 이거. 그래서 뭐 제가 이걸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예. 2012년도에 한창 반중운동을 그때 펼칠 때였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뭐 그래서 좀 나름 이름을 좀 알렸죠. 예, 유명했었어요. 오원춘 사건하고. 예.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가 이제 제보를 하더라고요. 어디 수상한 곳이 있다, 뭐 장기 적출로 의심된다, 이런 제보를 하는데 딱 봐도 저는 약간 이상했어요. 이거 좀 뭔가 함정 같다. 근데 또 제보를 받는데 또 안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것 그 흉기수가 있으니까 또 명예훼손죄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법률적으로 피한 그 이제 고소가 만약에 들어오더라도 싹 다 피할 수 있게 다 적어갖고 아무런 문제 없게 썼단 말이에요. 글을? 예. 예.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또 몇 가지 언론에 그 게시글이 뜨면서 이슈화를 시키면서 딱 고소가 딱 들어왔는데 그게 안산구 본인한테? 단원고. 예. 예. 저한테 고소가 왔어요. 예. 뭐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라고 그러면서 똑같네. 예. 예. 그래서 안산구 또 하필 또 고소 들어오는 데가 또 안산구 단원경찰서. 그거네. 안산이면 짝이네. 또 그거잖아요. 또 예, 다문화의 뭐 매노자 천국 조선족 씨발 토막살인 난무하는. 안산 단원 진짜 참 새로운 뉴 7시 방향이에요, 진짜. 네. 예, 그쪽이네. 까고 보니 그쪽이네.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애초에 그 함정일 것 같다 이런 생각하에 한 거니까 뭐 거기서 연락이 와도 전혀 당황하거나 이러진 않았죠. 그래서 경찰서하고 대판 한 판 했어요. 그래서 너 씨발 기다려, 씨발까지는 안 하고 아무래도 짭새니까 기다려보쇼. 내가 예. 찾아갈 테니까 지금 당장이니까 오지 예. 말래요. 누가? 경찰이? 네, 경찰이 오지 말래요. 왜? 사건 이송시켜준다고 예. 오지 말라는 거예요. 배려를 하네. 그래서 제가 볼 때 뭔가 타이밍이 안 맞아서 좀 일부러 시간 끌려고 한 거 아닌가. 근데 이거는 그 자세한 내용까지는 필요 없고.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막 이송시켜달라고 해도 잘 안 해준다는 절대 안 해줘. 저는 반대의 입장이었어요. 저는 고소를 또 해봤어. 누가 제 모가지를 자른다 그러길래 고소를 해봤는데 이게 골 때려요. 우리나라 이 고소 고발의 원칙이 내가 고소를 한 놈이 예를 들어서 강원도 춘천에 살아요. 그러면 내가 피해자라고 고소를 했으니까 나 있는 쪽으로 근말을 불러야 될 거 아니요. 이건 경찰 마음이더라고. 나를 춘천으로 그 가해자 지역으로 이첩을 해버리면 내가 거기 가야 되더만. 반대로 이게 웃겨 골 때려. 전 반대 입장이 있어 봤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뭐 좀 시간이 좀 흘러갖고 검찰에 넘어갔죠. 네. 근데 검찰에 갔는데 보니까 뭐 법도 몰라요.
검찰이 네, 그 검사가 그러니까 또 웃긴 게 원래 이런 사건은 또 검사가 또 그 직접 조사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보면 수사관. 검찰 있고 수사관 2명 있고 이거 솔직히 자범이잖아요. 범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검사가 직접 취조를 하더라고요. 아, 거물이시네. 나도 법을 잘 몰라 근데. 나도 내가 이제 그 세월호 때문에 네. 이거 인천지검, 네. 목포합동수사부, 네. 여수 순천지청, 네. 창원지검, 네. 부산지검 전국 순회 조사를 받았어요. 소환 조사를. 그래서 진짜 어마무시하게 했는데 처음엔 말씀대로 자범 취급을 하더라고. 수사관이 이거를 해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이제 올라가니까 네. 검사가 직접 딱 하더만. 네. 그리고 이제 검사가 직접 하면 높은 확률로 이제 깜빵 가는 거야. 거물 취급 처음부터 받으셨네. 근데 자꾸 헛소리 해갖고 거의 뭐 싸우다시피 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이제 검사가 그럼 제 맘대로 기소해도 돼요? 막 이러는 거죠. 맘대로 하십시오. 뭐 이러니까 답배정보소. 벌금 300에 딱 그 기소를 하더라고요. 검사가 일단 예. 재판에 넘겼다 이 말이요. 예. 예. 그 처음에 야식 명령으로 나오죠. 이제. 약식 기소로. 예. 예. 약식으로 해갖고 벌금 300인데 제가 불복해갖고 이제 그 재판 신청했죠 1심. 예. 근데 또 이제 판사한테 가니까 판사 이 개새끼가 뭐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봤냐던 개 족가는 소리 하는 거예요. 아, 판사가 네, 그래서 이게 죄가 된지 안 된지도 모른디. 그러니까 아니 판사님 지금 판사님이 해야 할 거는 지금 이거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부터 따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죄가 됐을 때 그거하고 피하고 그 인과관계가 있을 때 그게 피해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와따 몰리보서 판사 쫄아붙디요? 판사가 갑자기 얼굴이 시뻘개지는 거예요. 그때 방청객도 많고 막 그러는데 예. 그러다 갑자기 얼굴 시뻘개지면서 정말 그래요? 막 저한테 좀 노려보면서 그러더라고요. 야, 대한민국 판사들 문제 있구만. 아니, 인터넷 악플러도 이런 논리를 맞아요. 이게 지금 변희재 대표의 핵심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이제 그러니까 분위기 안 좋잖아요. 그래서 또 예. 판사 이름을 좀 찾아보니까 족같은 새끼더라고요. 또 그래서 뭐, 안 굴러봐도 왼쪽으로 뒹굴었겠죠. 예, 그래서. 그래갖고 이제 그냥 선고 나올 때는 에이 씨발 황소나 준비하겠다고 그냥 슬래퍼에 반바지 신고 갔더니 또 얼굴 표정 존나 안 좋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담배 이제 많이 폈겠네. 그래서 뭐 그 벌금 300을 갖다 선고하면서 또 앞에 판결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전에는 뭐 폭행이 뭐 벌금 100, 뭐 씨발 뭐 무슨 살인 협박 뭐 이런 게 존나 뭐 나보다 벌금이 훨씬 적은데 갑자기 뭐 악플 뭐 명예훼손죄 이걸로 벌금이 300으로 그냥 또 초범이거든요. 제가 전과가 예. 없어요. 그래서 초범에 좀 강한 거 초범이세요? 같지만, 예. 아, 의외네. 태도가 뭐 불량해갖고 태도가 뭐 벌금 300 그냥 때려도 너무 싸다 뭐 이런 식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판사가 예. 웃겨 불구만. 싸야겠다 하고 그냥 바로 항소 때렸죠. 예. 근데 희한한 건 또 항소 가면 이제 합의부고 가잖아요. 그렇죠, 합의부가. 합의부 가니까 이제 좀 말이 좀 통하더라고요. 그때서야 이제 합의부는 또 합의는 조정을 또 거쳐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약간 핀트가 오는 건 예. 세 명이 합의 그러니까 처음에 단독 판사고 예. 세 명이 이제 합의해서 재판하는 게 합의부라고 예. 하는데 그래서 이제 항소 2심을 갖다가 이제 거기서 하는데 거기서 바로 하자마자 죄가 안 된다고 이런 식으로 가더라고요. 오, 또, 예. 그래서 이제 결국 무죄 나는데 저는 뭐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독고다이로 했다면서요? 예, 독거다이로. 예. 그래서 그 벌금 300 나오는 게 무죄가 나왔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명백히 그러니까 난 이것도 웃겨. 우리나라는 이제 3심이잖아요. 예. 보통 이제 원심이 이제 기초 지방 법원에서 이루어지면 나는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지방 법원에 있는 판사가 보는 사법고시랑 예. 뭐 중앙지법이 판사들이 보는 사법고시랑 대법원 판사들이 보는 사법고시가 상중하로 나뉜 게 아니라고 똑같다고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이 원심이 뒤집히는 확률이 높은 재판도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신중해야죠, 재판이. 근데 말 그대로 지금 보여주는 그 원심이 네. 판사가 기분 나쁘다고 때려버린 거예요. 명백히. 그렇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완전 무죄를 갖다가 아무 무죄라는 거 그냥 문제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없다는 거지. 뭐 선고 유예도 아니고 그냥 무죄였어요. 무죄. 클리어하게 변호사 없이 여기서 중요한 게 예. 변호사 저력 없이 독고다이로. 예, 그냥 뭐 어디 물어보지도 않고 왜냐면 제가 악플러니까 명예훼손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필수지. 그런데 무죄를 갖다가 검사가 벌금 300 때리고 1심 판사 병신 새끼는 그걸 또 판결 내려버리고 이게 무죄가 되고 이게 변호사 조력 없으니까 다행이지
이걸 또 변호사 도움받고 하면 이거 선임비 수임료가 존나 깨지. 그리고 변호사를 이런 때 쓰면 보통 대처를 형사사건에서 변호사가 예. 앙망해라 그래요. 그렇죠. 판사님 봐주세요. 네. 그래서 300 맞을 거를 100으로 줄이든가 1년 맞을 걸 6년, 6개월의 집행유예 이렇게 가는 거니까 죄가 없다 이렇게 못하게 해요. 또 그러니까 배짱이 있으시네. 그래갖고요. 그런데 이게 또 진짜 문제가 뭐냐면은 예. 뭐 근데 판결이 뭐 뒤집힐 수도 있죠.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공방 변론 과정 거치면서 예. 이제 증거가 새로운 게 나오고 이제 길어지면서 이제 바뀌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 쓴 글이기 때문에 증거가 새로운 게 나온 게 없고. 예. 그리고 저는 검찰 조사 1심, 2심 다 똑같은 말을 했단 말이에요. 아, 변론이 이 다 법정 똑같아요. 법정 변론은 예. 예. 똑같은데 그 검사하고 그 판사 새끼는 벌금 300을 때려버리고 네. 뭐 저기 이제 합의부하고 대법원은 무죄를 때려버리고. 예. 그러니까 완전 그럼 대법원까지 오락가락- 갔나요, 이게? 그 검사 강구에서 갔는데 아, 또 이게 대법원까지 갔어? 네, 대법원까지 예. 갔는데 딱 보니까 결과는? 이거는 뭐 제가 굳이 반박을 안 해도 이거는 무조건 무죄다 해갖고 그냥 저희 신경 답변서도 안 내고 대한민국 사법부 알로 봐버리네. 왔다, 진짜 장난은.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아니 대법. 무죄죠 당연히. 와, 이겼네? 네. 야 근데 이게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이거, 지금 아수라님의 실제 겪었던 사례만 보더라도, 완전 이거 진짜 겁나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대한민국 이- 사법부가. 법이라는 게 이렇게 일관성이 있어서 딱 지킬 수 있어야 되는데 예. 이걸 갖다가 뭐 똑같은 사안에 똑같은 변론인데 벌금 300이 무죄가 되고 예.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야, 이거 진짜 문제가 겁나 심각하네요, 사실. 예. 예. 근데 그나마 또 저는 이제 멘탈이 그냥 뭐 비브리뇽 멘탈이니까 이걸 감내하는 건데 예. 일반인 대다수 사람들은 경찰에서 전화만 와도 존나 바짝 쫄잖아요 그냥 불알이 대추씩 이재호만 해도 그렇죠. 예. 경찰 전화 와도 쪼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백차만 봐도 쫄아,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일반인 입장에서는 지금 변희재 씨 구속이 어마어마한 정신적 공황증을 유발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요. 그래서 다른 사람 같은 경우 또 이제 변호사 쓰고 막 이러면 또 돈도 존나 깨지고 뭐 이제 악망문 쓰고 그랬을 텐데 예, 예.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이제 전철비하고 인지비 있잖아요. 네. 인지 붙이는 거. 예. 그 정도만 나가고 뭐 시간도 그렇게 많이 준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예. 처음부터 그냥 저는 법 피하게 썼는데 뭐 죄가 안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이 죄인을 양산하는 법들이 너무 많아요. 네. 너무 얼기설기 국민들이 피할 수 없게끔 다 죄인만. 이거 진짜 문제예요. 심각하고. 네. 자,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명예훼손이라는 거는 법 자체가 존나 문제 많은데 이렇게 적용마저 오락가락하니까 예. 아주 그냥 지날 예병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뭐 법도 개판인데 네. 적용 자체를 하는 검사나 판사가 진짜 지들 예병이에요. 지들 꼴리는 대로 하게 되면은 판사 나으리들이나 검사 나으리들이 잘못 보이고 기분 그날 뭐 어디 씨발 그냥 여자 판사 생리하면 한 주 생량 총량 늘어나겠네. 그 말 하려다가 내가 참아 못했는데 남자 판사 어디서 그냥 여자친구한테 실현당하면은 예. 괜히 엄한 욕 한마디 했다고 해갖고 나 같은 놈 갖다가 그냥 구속시켜버리고 이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변희재 씨가 딱 그런 거 당한 거죠. 예. 변희재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제가 볼 때는 그 의견을 얘기한 거지 사실 적시를 한 것이라고 또 보기도 어려워요. 왜요? 어떻게 생각한다. 자기 내면에 있는 얘기는 생각이지. 이걸 아까 얘기했던 그 민주주의 구조 때문에 생각까지는 터치를 하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손석희가 뭐 태블릿 PC 조작하는 걸 봤다. 이렇게 외부에 있는 사실 적시를 해버리면 이건 직방을 걸리는 건데 네. 손석희가 조작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생각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걸 갖다가 거의 그러니까 사실 적시는 또 좀 있긴 있었죠. 뭐 국가수에서는 조작하지 않았다. 예. 라고 하는데 그 근거가 있었잖아요. 예. 뭐 국가수 전체 의견은 아니더라도 와서 증언을 그렇게 했어요. 그 국가수 법정 연구원 그 얘기 빌려서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뭐 이게 전반적으로 합리적으로 합리성도 있고 예. 뭐 완전 허위 사실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이거 구속까지 시킨다고? 아수라님의 상황하고 대입을 시켜보면 네. 이게 남일이 아닌 게 명예훼손으로 유죄 처벌이 이루어지려 그러면 네. 정말 악의적이었거나 아니면 진짜 많은 사람들이 봐서 이 사람의 명예를 현격히 실추시켜서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다. 네. 그래서 이 피해를 복구하고자 처벌하고자 하는 게 이 법의 취지예요. 아니 지금 누가 봐도 지금
변희재 씨가 어렵고 손석희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거기에 대항하는 그 맨날 진짜 좀 하도 까여갖고 변팀이라고까지 불리는 네. 그런 사람 구속시키고 그 잘 나가는 손석희는 씨발 뭐 봐주고 유전무죄 그리고 무죄. 더 심각한 건 지금 여러 차례 주장을 했던 부분이 뭐냐면 네. 법으로 가기 전까지 네. 명예훼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태블릿 PC가 조작되었냐 안 되었냐는 재판으로 갈 문제가 아니에요. 네. 양자 간에 주장하는 바들을 당사자 간에 서로 증명하고 반박하면 돼요. 그렇죠. 그거를 손석희는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 부분이 자기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사실을 확인시켜주지도 않고 네. 그렇게 그런 건데 그거를 당사자 간에 충분히 합의할 수 있는 상황을 가지고 인신구속을 시켰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뭐 개인의 어떤 거를 떠나서 정말 어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어버리는 네. 이거 나중에 아마 심판받을 것 같아요, 이게. 이 비슷한 것도 있잖아요. 그 박원순 병역 PD 거기서 지금 뭐 박사 그 박주신 거 데리고 오지도 않고 그 누구야 그 양승호 박사 네. 존나 고생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 지금 똑같은 거죠. 네. 박주신의 엑스레이가 이 엑스레이 그 전문가가 MRI 전문가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 바로 당사자야, 당사자. 이 골가는 게 그거예요. 어디 동네 이장이 보고 이거 엑스레이 박주신 거 아니에요 한 게 아니라 수십만 명 엑스레이를 보는 사람인 양승호 박사가 이거 아니에요 했으면 간단하게 그냥 지 아들내미 데리고 와서 10번이고 1000번이고 찍어버리면 끝날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박원순이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거예요. 아니 그리고 또 그분의 식견도 식견인데 또 예. 그분이 또 일반인도 조금만 그 배우면 알아볼 수 있게 설명을 또 잘해놨어요. 근데 제가 봐도 뭐 씨가 완전 뭐 말도 안 돼요. 아말감부터 해서 이 뼈, 석화. 그리고 최근에 그 바이오막 우리 이용식 교수님 바이오막. 두께 봐도 씨. 목 두께 봐도 다르더만. 예, 다르더만. 아 그리고 처음부터 그런 거 있기 전에도 등어리 지방만 봐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따지고 보면 명예훼손은커녕 이런 합리적인 의심 자체를 네. 찍어 눌러버리는 게 아니 의심을 받았으면 그것이 일반인도 아니고 서울시장씩이나 되고 그리고 언론사 사장씩이나 되면 네. 이런 의심은 아니 태블릿 PC뿐만 아니라 너그 마누라 발 사이즈를 의심을 해도 언론이나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이면 밝혀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네. 밝혔는데 일단 네. 선 밝히고 나서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을 내가 이렇게 공격을 받아서 이제 밝히고 나서 억울하다. 그러고 나서 복구의 후속 조치로 사법 처리를 요구하면 그때 가서 하면 될 일인데 이거 무슨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 것도 아니고 그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대단히 심각한 거거든요. 진짜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 근데 또 뭐 저는 또 태블릿 PC에 대해서 또 변희재 씨 입장에 다 동의하지도 않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또 예. 말씀드린 그 태블릿 PC가 어떤 박근혜 탄핵의 어떤 뇌관은 되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뇌관은 총알을 발사시키기 위한 도구예요. 근데 탄핵은 총알이고 그 태블릿 PC는 뇌관이란 말이에요. 아, 그러면 그렇죠. 탄핵이란 총알을 갖다 그 파고들어야 되는데 항상 뇌관에서 시작했다고 뇌관에서 머물러 버렸다. 네. 이게 문제는 저는 그래서 지금은 일단 그 해야 될 게 최순실과 박근혜 어떤 경제 공동체란 이 관념을 깨야 된다도 이 개념을 논리적으로 깨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예, 계속 이야기합시다. 예. 그리고 해서 그게 경제 공동체란 개념으로 탄핵에 이르는 게 과연 적절한지 거기에 대한 논리적 설명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그 논리적 설명을 압축시킬 간단한 어휘가 필요해요. 왜냐면 대중성을 지으려면 길면은 이제 그 한계가 있거든요. 안 듣죠? 네, 그래서 예. 그리고 이제 또 이거를 갖다가 또 간단한 압축된 워딩을 갖다가 이끌어줄 세력이 필요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런데 변희재 씨는 제가 볼 때는 이런 해결책하고 어떤 뇌관하고 혼동한 거 아니냐. 그리고 근데 혼동할 때 그거는 어떤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에서 혼동했다는 거지. 이 명예훼손 갈 거리는 절대 아니고. 예. 그리고 그게 전례가 없어요. 이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이 우파 진영에서 이렇게까지 물고 뜯고 이렇게 끝까지 투쟁을 할 만한 지구력을 가진 인물이 또 없어요. 네. 체질로 봤을 때. 뭐 아수라님이야 이쪽에 잔뼈가 굵으니까 한번 물면 다 죽여버리지만 그래서 아마 이 태블릿 PC가 아까 말씀하신 저는 또 뭐 제 입장을 이야기하면 네. 내가 무슨 뭐 이 변희재 대표를 변호하고자 하는 입장이 전혀 아니에요. 내가 그럴 필요도 없어 사실은. 네. 난 내 방송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이 뇌관이라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그 경제 공동체 개념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네. 법조인이라든가 많은 여론이 또 필요해요, 동참자. 근데 이쪽 진영이 빨갱이뿐만 아니라 우파에서도 부안해동해가지고 손석희를 믿고 등돌아서는 미친놈들도 있어요. 뇌 없는 인간들도. 그렇다 보니 이 뇌관을 잊어먹지 않도록 끝까지 갖고 가려고 하는 그거는 필요해요. 그건 있었어요. 그 뭐냐면 저는 이걸 갖다 탄핵 뒤집은 다음에 그 네. 뇌관 이제 시작하면 누가 발사했냐? 그럼 뇌관으로 가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처벌할 때 예. 뒤집어서 이제 처벌할 때 그 원흉을 갖다 처벌할 때 그때는 그게 필요한데 이걸 갖다 탄핵 자체가 지금 여론을 뒤집는다. 이거는 방법이 아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좌우할 것 없이 이 손석희라는 대단한 인간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제기했을 뿐인데도 명예훼손이라는 이 거지 같은 놈의 법으로 인신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 변희재 씨 사안은 개인적인 감정을 떠나서 겁나 안타까운 사건이다. 예. 이거 그리고 남의 일이 아니다. 큰 문제지. 이게. 예, 그리고 우리 진영만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이 방송 보시는 앞으로 소위 말해서 좌빨 그리고 부안해동한 생각 없는 인간들 이게 국가가 혹은 권력자들이 여러분들의 주권을 찍어 누르고 가려는 게 바로 이 사안이 보여주는 어떤 문제점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거기다 또 이제 예. 법원이나 검찰이 좀 지랄 연병하는 어떤 고유의 패턴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패턴이 있죠? 이게 가장 악용하는 게 바로 가능성이에요. 가능성. 어떤 가능성? 이게 원래 가능성 지금 변희재 씨 구속된 이유가 뭐 손석희한테 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 예, 그렇죠. 근데 가능성은 있다 없다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가능성은 높냐 낮냐로 따지는 거예요. 예. 가능성이야 뭐 당장 내일 그 소행성이 지구에 와서 뭐 레이더에 안 잡히고 뭐 이게 씹어 와서 뭐 망할 가능성 뭐 0.0 몇이라도 있겠죠. 그렇죠. 가능성이라는 단어가 참 허무한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가능성은 얼마 높냐, 어느 정도로 높냐. 그리고 뭐 그걸로 따져야 되는데 이거 그냥 가능성이라고 그냥 그 퉁쳐갖고 이 새끼들 그냥 그 구속까지 해버리고. 참 대한민국 판사들 듣고 보니 문제 많네요. 존나 문제 많아요. 네. 또 거기다 또 이제 단정할 수 없다, 단정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문단부박 이지랄 예명하고 그 진짜. 진짜 법조문, 판결 조문 그 규정이 이런 납득 불가능한 애매모호한 단어는 반드시 못 쓰게 판사가 판결을 잘못하면 판사 무한 책임 지혜를 도입을 해야 되겠네. 이걸 역사에 기록해내야 된다. 그렇죠. 뭐, 그리고 또 박근혜 정권을 갖다 한 가지 높게 평가하는 게 어떤 이런 그 사법부의 씨발 그 용어 족같이 쓰기 이걸 바로잡기가 제가 알기로는 박근혜 정권 때 좀 됐다가 흐지부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하여튼 간에 국민의 수준이 문제예요. 따라와 줬어야 되는데. 이거 근데 이게 그 중요한 문제다라는 인식 자체가 없으니까 그냥 대충 병신 같은 새끼들 뭐 촛불 들고 이런 민주주의인지 알고죠. 그러니까 이게 판사가 판결을 잘못 내리면 예. 특히나 이 가능성 그럼 그 가능성은 틀릴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판사는 본인이 사람의 형벌을 규정하고 인신을 규정하고 운명을 바꾸는 위치예요. 그러면 그렇게나 그 대단한 위치들이고 아니 사형은 사람 모가지를 따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절대 이 가능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판사가 쓸 용어가 아니에요. 거기다가 그거죠. 그 맞는 말씀인데 또 살인범 아들이면 살인범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씨가 미리 사형시켜야겠네. 그러니까 가능성은 어디다? 그러니까 갖다 붙이면 안정권이가 내일 모레 반드시 20억을 번다. 네. 벌 가능성이 있다. 그럼 있지. 내가 가다가 어디서 금괴를 발견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정도의 허무맹랑한 기준으로 판사들이 판결을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네요. 지금 이걸 보면은 저 좌빨 새끼들도 그 여기에 문제의식을 느껴야 되는데 이거 뭐 가능성 갖고 이지라자 이래야 되는데 지금 연병하고 좋아하고 있잖아. 진짜 문제나니까. 문제가 많네. 이 가능성. 그렇기 때문에 판사가 지 꼴리는 대로 판결을 하기에 너무나 악용을 하고 있다. 문제네. 자, 지금 이 변희재 씨가 겪고 있는 인신구속을 보면서 예. 우리는 이게 이제 변희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의 파괴까지라고 보는데 사실 너무 확대 해석을 하지 않느냐라는 게 바로 이 좌빨들의 아니란 인식이란 말이에요. 이걸 보면서 기존의 변희재 대표한테 개인 감정이 있거나 혹은 변희재가 이 공격하고 있는 쪽에 편에 서 있는 자들은 겁나 낄낄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승리했다. 네. 이 지랄을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한마디 하자면 이게 지금은 이제 명예훼손 자체가 당장은 우파를 갖다 총구를 겨누고 있고, 네. 뭐 이제 우파들은 고소해봤자 씨발 씨도 안 맥히고 좌파들이 고소하면 이제 무기가 되니까 존나 좋아하는데, 이거를 갖다 저는 여자는 둘째치고 남자 새끼를 존나 병신이라고 보는 게, 지금 남자들은 특히 20, 30대 남자들 네. 이거를 갖다가 진영 좌우로 보지 말고 남녀로 한번 봐봐요. 남녀로 보면은 지금 여자를 꽃뱀질 해도 뭐 지금 무고죄 폐지해야지. 최근에 일어난 게 성추행이나 폭행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종결되기 전까지는 무고 주장을 할 수 없게 법을 또 만든다더라고요. 네, 그다음 뭐 성범죄는 그리고 이미 피해자 그 증언만으로 그냥 아주 성립하잖아요. 지금 완전 법칙 완전 개판 5분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입법화하는 국회의원 개새끼들이 얼마나 개또라이 새끼들이냐면,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이 법이 얼마나 위험한 법이냐면, 물론 성폭행범 한 여자의 인생을 박살내기 때문에 잡아 죽여야죠. 꼬추로 잘라버려야죠. 근데 이게 문제는, 이런 극단적인 조치는 결국은 피해자를 만드는 것을 떠나서 사람을 통제하는 법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 막말로 이게 얼마나 무서운 법이냐면, 안정권한테 개인 원한이 있는 여자가 아무 근거 없이 안정권이나 성추행했어요. 이러면 그 성추행 수사가 들어가는 순간 제 인생은 끝나버립니다. 마누라한테 이혼당하고. 실리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전에는 무고를 주장하면서 죄를 다퉈볼 요량이 되어 있지만, 이거 죄를 판결이 나기 전에는 아예 무고 주장 자체를 못하게 한다는 거는, 이거 재판만 3년 걸려요. 3년이면 마누라한테 이혼당해, 집구석에서 쓰레기 취급받아, 사회에서 매장당해, 어디 노가다판에도 못 가. 그러면 마지막에 이거 재판 끝나고 무고 주장을 해서 또 재판 3년, 6년 걸려. 그럼 내 인생은 무엇이 돼? 이런 법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장담을 하면은 지금 변희재 구속으로 낄낄대고 있는 좌빨 특히 수컷 새끼들, 이 새끼들은 내 장담하는데 좌빨 기집들한테 이제 적골납니다. 이제 똑같이 당하는 거죠. 이 지금 변희재 씨가 당하고 있는 이거를 남의 일이 아닌 거죠. 이 악법에 대해서. 근데 또 젊은 새끼들 욕만 하기도 또 거시기 한 게, 이게 씨발 자유한국당이라고 뭐 다른 게 없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우파적이지도 않고 자유민주주의적이, 이런 악법은 법이 악용될 소지가 있거나 국민의 자유를 형격히 제한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는 바로 이 진짜 자유민주주의 지향을 하는 정당에서는 반대해야 돼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저는 철저히 무너져야 그래야 이제 좀 젊은 새끼들이 이제 반패미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치 세력이 형성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유한국당 뭐 지지 이거는 완전 뭐 개소리로 좀. 저도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의 우익의 감정을 국민성을 반영하는 올바른 정당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참담함을 느끼고 있고, 아마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내가 예측을 하기는 어렵지만 최악의 상황이 예상돼요. 저는 진짜 솔직히. 그래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놀랍지도 않을 것 같아요. 뭐 저는 그걸 굳이 따지면은 자유한국당은 어떤 잡초예요, 잡초. 자기 곡식을 자라나기 막는 잡초. 근데 또 국민은 먹을 게 없으니까 잡초를 뜯어먹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잡초를 당장 태우지를 못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잡초를 태워야 근데 곡식이 결국 자라지. 계속 배고프다고 뭐 잡초만 뜯어먹고 계속 잡초를 갖다 살리자 이러면은 답이 없어요. 그럼 더불어공산당은 어떻게 보세요? 이 새끼들은 뭐 사형시켜야죠. 개새끼들 이거 잡아다가. 아니 근데 이 새끼들 유전자 검사해갖고 이 새끼들 짱깨 유전자 있는 거 아닌가. 더불어공산당. 저 이 새끼들 찾아내는 8촌까지 찾아낸다고. 8촌까지. 유전자 검사로 그러면 짜장면들하고 구분이 되나요? 그래서 그거에서 이제 어떤 인종적인 학을 갖다가 바탕을 마련해놔야죠. 이게 히틀러 낙인 때문에 또 그런데 저는 히틀러에 대해서도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있어요. 중국이라는 나라, 개중국 말이죠. 우리 또 아수라님의 전무의 특허니까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평상시에, 그리고 우리 이 아수라 코너 전전말 점오편 보시는 분들이 저는 좀 알지만, 아수라는 왜 저토록 중국을 미워하는 것을 떠나서 극혐 저주하는가? 일단 저는 보면은 저는 한 2012년도에 싫어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과거의 글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꼭 중국에 대한 혐오가 엄청 강했어요. 그게 막 2004년도에도 드러나 있고,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저는
진짜 중국은 반드시 전쟁해야 된다. 그 무슨 대가를 치러서도 핵으로 다 태워야 된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싫은 게 먹을 거 장난이야. 먹을 거 장난 있잖아요. 멜라닌 분유 막 이런 거. 플라스틱 쌀. 네, 이게 아니 그 한국은 씨발 한국도 뭐 먹을 거 갖고 장난친다 이래도 기본적으로 그 상도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좀 뭐 음식 지난 거 유통기한 지난 거 아니 뭐 먹을 수 있는데 하는데 이 새끼는 뭐 완전 뭐 금속으로 하고 완전 아니 무슨 미역을 갖다 비닐 종이로 만들고 이 새끼 미친 새끼들이에요. 아니 계란 만드는 거 봤어요? 그 플라스틱으로? 화학약품으로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화학약품으로. 먹고 뒤져버리든가 말든가 네. 그냥 뭐 만들어 놓고 돈 벌면 그만이다. 집안 내에 어떤 중국인들하고 이 중국 짜장면들하고 악연이 있었거나 개인 원한은 절대 아닐 거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그 조선족들하고는 좀 친분이 있었었어요. 아, 그래요? 친중이세요? 그건 아닌데. 예. 농담입니다. 그 뭐지? 제가 이제 군대를 갔다 취사병 나오고 식당 쪽에서 아르바이트를 좀 많이 했는데 그럼 이제 그 조선족들 많이 있잖아요. 네. 그 조선족들하고 지내면 저는 괜찮게 지냈었어요. 근데 그 인간들 특징이 좀 뭐 그 만만해 보이면 완전 짓밟아버리고 홍어 곱하기 10? 좀 뭐 그 약간 그 어떤 풍기는 기분이 있다 이러면은 좀 좀 잘해주고 이런 게 있지. 그러면서 이제 국밀복권 하는 거지. 그렇죠. 근데 그 속에 칼을 갖다 그 꺼내기 전까지는 일단 잘해주니까 저는 조선족들하고 굉장히 잘 지냈었단 말이죠. 네. 근데 이걸 아니라고 느낀 게 결정 그 조선족 자체가 더 문제다라고 느낀 게 그 저거 오원춘 사건 그리고 또 이제 또 뭐야 다문화 반대 있잖아요. 네. 그 이자스민 해갖고 예. 그 재외동포법부터 찾아보면은 타블로 사건 해갖고 쭉 하면서 완전 극반중이 된 거죠. 지금 대림동 가보셨어요? 아 그거 안 가봤어요. 저는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하고 또 제 개인적으로는 인연이 좀 깊어요. 네. 인연이 좀 깊고 이제 제가 배를 어렸을 때부터 이제 선상 생활을 하게 됐는데 네. 아마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조선족을 접해보신 것보다 제가 좀 빠를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지금 생각해보면은 뭐 조선족 특유의 기질이 있지만은 조선족들이 인간성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그 기질이 있어요. 전라도 인간들 기질처럼 약간 그 기질이 있는데 제가 기억에 남는 건 근 한 10몇 년 전에 배에서 만난 처음 봤던 조선족이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중국에 오래된 속담이 있대. 뭐 제가 중국을 만나볼 기회가 없으니까 뭔데요? 그러니까 10년도 늦지 않다.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10년도 늦지 않다. 중국에서 복수를 두고 할 때 한국 사람은 내가 오늘 차 맞았어요. 그럼 내일 복수하러 가잖아. 성격 급해. 빨리빨리. 근데 중국 애들 기본 특성이 이 사람이 이 속담 안에 중국인들의 의식을 반영한다 그러더라고. 그래요. 근데 그 새끼들 보면 10년도 안 늦었다 이거예요. 복수하는 데는. 차근차근 굉장히 계획적으로 해요. 골 때리는 종족인데. 그리고 근데 또 어떤 그거에 대해서는 다다음 주에 제가 좀 약간 심도 있게 좀 다루려고요. 기본적으로 조선족은 진짜 문제가 된 게 이 평등의식이거든요. 평등. 이게 근데 평등이 지금 좌파 새끼들도 잘못 알고 있어요, 지금. 제가 그저께도 지금 이거 완전 했는데. 지워버려야 돼요, 지금. 지울 겁니까? 예. 그 잘못된 평등 지워버려야 돼요. 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지금 친중 문제다. 네. 그리고 중국, 사실은 이 북한 문제다. 네. 그렇지만 확대해보면 이 개중국, 이 쌍놈의 새끼들이 더 문제다. 북한은 약간 다른 게 저는 이 새끼를 좀 그 문제적 새끼로 본다 그러면 병신으로 봐요, 병신. 북한을? 예. 그러니까 악이죠, 악. 악보다는 좀 뭐라고 할까? 저는 고립주의를 갖다가 굉장히 좋게 보는데 네. 고립주의라는 게 결국 북한이 그 많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고립주의라는 거는 그 불량한 새끼를 어울리지 말고 좀 그 양질의 국가 사귄자 이거 아닙니까? 예. 근데 북한이 병신 같은 새끼들은 다 차단시켜서 양질의 국가 다 차단하고 제일 불량 국가 개중국하고 물어가는 이거 완전 병신들 아닙니까? 흥선대원군의 세국 정치가 그러했죠. 예. 근데 이거는 아예 그 의존 자체를 없앴던 거잖아요. 세국은. 저기는 닫아놓고 어떻게 어떤 개쓰레기 국가하고. 저는 북한을 어떤 국가의 형태라고 보기보다는 유사 국가 수준도 안 되는 것이 진짜 어디 되도 않는 사이비 교리 하나 던져놓고 그냥 싹 다 수용소, 북한 땅 자체가 수용소예요. 수용소에 가다 놓고
아무것도 보지 말고 김일성만 쳐봐. 예. 그따위 수준밖에 안 되는 국가예요. 저런 것들이 뭐 이 경제대국 미국하고 지금 협상을 한다고 딜친다고 깝치는데 참나 개가 채 웃을 일이고요. 제가 지금 남한 수준이 더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진짜 이거 답이 없어, 답이 없어. 답이 없다고요? 일단 제가 볼 때는 한번 싹 망해야 돼. 망해도 정신 차릴까 말까. 저는 아예 망하면 안 돼요. 망해도 살려면 사나요? 그러면 망하기 직전까지 가서 다시 재건해야 된다? 뭐 그 정도? 네. 예. 강한 충격 없이는 지금 뭐가 문제냐면 젊은 새끼들이 지금 그 옛날에는 좀 순수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 그렇죠. 진영론이라는 게 없었고 그냥 좌파 새끼들 막 너희들 똑같다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이 개새끼들이 지금 진영화가 됐어요. 이명박을 바탕으로 해서. 예. 아, 그리고 심각한 게, 이게 지금 아주 큰 충격 없이는 안 돼. 예, 그리고 심각한 게, 지금 이게 이제 변희재 대표 사안이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근간 흔들고 있다. 예. 라면, 사실은 이거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 지금 이 좌빨, 부역자 새끼들. 지금 가장 문제되고 있고, 추미애 빨고, 민주당 빨고, 문재인 빨고, 지금 김정은 새끼하고, 월북에서 처음 만나고, 이거를, 겁나 평화롭네요, 선생님. 이거를 환장병 하고 있는 네 개의 똥찬 새끼들이, 예. 정말 낮은 확률이긴 하지만, 얘들이, 우리 이제 속았네. 우리가 방송하는 이유는 그거고, 예. 속았네 해가지고, 누가 우리를 속이고 있는가. 이거는 근데 그냥 말로 하던가 글로 하던가 안 되고 외부에 큰 사건이 있어야지만 그때 그 어떤 변화가 올 여지가 틈 좀 살짝 열려요. 예.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방송을 편성한 것도 변희재 개인의 어떤 뭐 힘내십시오. 그리고 뭐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거 우리 못해요. 그럴 이유도 없고 우리는. 근데 이 사안이 단순한 사법 탄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우리 진영의 탄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우린 그만큼이나 이 개인의 구속 이거는 빨갱이 부역자 좌빨 니들이 누구보다도 이 사안에 대해서 심각히 봐야 된다. 네. 라는 취지에서 오늘 방송을 편성을 했던 겁니다. 자, 오늘 좀 내용을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한번 해봐 주시죠, 아수라님. 뭐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민주주의 신봉자는 아닌데 일단 뭐 민주주의 합의로 가고 민주주의가 합의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뭐 민주주의 자체를 저는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러면 민주주의라는 거에 최대한 원칙에 맞게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였거든요. 네네. 그런데 근데 변희재 구속 사건은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민주주의 근간을 어떤 흔들리는 걸 보여주는 아주 단면적 사건이라고. 아주 이제 심각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50년대나 타당했던 명예훼손죄가 현대까지 이제 변화 없이 존재하는 것도 문제인데 네. 이걸 개씨벌의 그 선거법에도 우겨 쳐놓고 정보통신망법에도 쳐놓고 그리고 이제 이 게재단을 갖다 그만두는 게 아니고 네. 이걸 더 확장시키고 있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뭐 저 차별금지법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명예훼손죄 확장판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5.18 특별법도 이것도 이게 명예훼손죄 어떤 그 확장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늘어나면요. 결국 좌파 이 새끼들도 결국 그때는 늦는다 이거죠. 예. 나중에 이게 이제 확대해보면 네. 문재인 지지 안 하는 것도 명예훼손이 될지도 몰라요. 그 뭐 지금상 충분히 가능성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 어떻게 되냐? 그 지금 이제 좌파 새끼들은 존나 비웃고 있는데 결국은 남자 탄압으로 저는 100% 갈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게 왜냐면은 국가는 결국 남자가 지켜요. 근데 이거를 성차별 프레임으로 돌리죠. 네. 예. 국가는 봐요. 경찰 치안도 남녀 평등이라고 여자 경찰 늘렸다가 지금 뭐 개판 5분 전 됐다고 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뭐 저 이제 경찰이 무너지고 국정원은 뭐 해체시키고 네. 군대 무너뜨리고 병신 만들고. 네. 그럼 뭐 이걸 원하는 게 뭐냐? 그럼 그 결국 남자에 대한 억압을 통해서 다 이런 위협적인 조직 다 없애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한 국가라는 게 저는 100% 동의합니다. 네. 이게 그 대도 않는 페미니즘이 네. 이거에 선봉에 서 있어요. 이제 아수라님 말씀하시는 국가라는 것은 남자가 지킨다. 이 말은 단어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 이 주장이 아니에요. 역할이 다른 거죠. 강력한 힘의 개체로 이 생리학적으로 그렇게 태어난 개체가 남자예요. 전투를 해서 전대응을 해도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는 적을 죽일 수 있는 확률이 남자가 높은 거죠. 아니 경찰만 내부에 적하는 것도 여자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그렇죠. 군인은 더 빡세잖아요. 그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거를 이제 사람은 항상 어떤
이게 이제 제가 말하는 게 아수라님이 용어 정리가 안 돼서 그렇지 반PC주의자라니까. 변 대표도 반PC주의자. 근데 그것을 요새 제가 막 밀고 있는 게 반PC인데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소수라든가 여성들한테 바람을 집어넣는 거예요. 안 그래도 이제 남자들하고 여자를 구분해 놓고 여자가 남자한테 차별받고 억압받고 있어. 그럼 열받거든. 그러면 이 여자가 남자를 공격한다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 남성 혐오이자 페미니즘이에요. 예, 그게 저는 그 근간이 예. 어떤 성경에서 성경 코드가 좀 들어있다고 보는데. 아, 그렇습니까? 그 보면 성경 코드에서 보면은 성경책에서 보면은 뭐 저는 기독교 아닌 거또 예, 예. 밝힐 필요 없겠죠. 근데 인용을 하면은 그 뱀이 아담을 갖다 타락시킨 건 하와를 갖다 꼬셔갖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하와가 결국 아담한테 선악과 따먹으러 꼬드겼고 둘 다 마탱이 보낸 거예요. 그렇죠. 뱀의 전술. 네, 뱀 새끼가 그렇겠죠. 네, 사탄 새끼가. 그래서 외부에서 여자 먼저 꼬드겼고 남자를 공격하게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요. 근데 결국 역할이 다른 거예요. 예. 그 온전한 페미니즘이라는 게 원래 그랬죠. 여성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만들어진 거예요. 기회를 더 달라는 거죠. 기회를 더 달라는 거죠. 노가다 할 기회를 달라. 이런 거.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니까. 아, 우리도 좀 감성적으로 가야 된다고, 아저씨. 근데 이게 아주 이 PC주의자들, 위선자들, 개새끼들, 착함주의자들, 이런 것들 때문에 여자가 여자의, 결국 이렇게 되면 뭐하냐. 남성성을 현격히 탄압을 시키면 대한민국의 남자는 다 게이화 돼요. 게이 새끼들만 남자 취급받는 거고, 에이, 안 돼. 호모, 예, 씨발. 호모 새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강력하고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힘 있는 남자들은 죄인 되는 거예요. 네. 강간범 되는 거고. 강간범대 가능성 있다, 씨발. 그렇죠. 구속시켜야 잠재적 되는 성폭행범 해가지고 다 가다들이고 이러면 결국 이 나라는 여자만 남게 돼. 그러면 밖에서 바로 일본 놈들 쳐들어와 버리거나 미국 놈. 아니죠. 중국 놈도 씨바지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일본 놈, 미국 놈 하는 거는 빨갱이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빨갱이들이. 그러면 우리 식으로 하면은 당장에 중국 짱깨 새끼들이 쳐들어와 버리면 어머! 하다가 그냥 나라 작살나는 거거든. 이런 입장에서 이게 왜 우리를 위한 것 같지만 우리를 결국 망가뜨리는 전략인가. 이거를 진짜 이 좌빨들이 알아야 되는데 바로 그런 점에서 이 변희재 대표의 명예훼손, 대도 않는 명예훼손으로 인신 구속한 거, 이거 심각하다. 예. 그 이야기입니다. 자, 정리 다 끝난 건가요? 정리 뭐 끝났죠. 예. 그 제가 쭉 하는 거보다 안 실장님이 옆에서 정리해 주는 게 정리는 더 나은 것 같아요. 저는 화두를 좀 던져주고. 예. 제가 이제 오늘 걱정을 좀 했어요. 이 오늘 방송을 하게 되면, 왜냐면 이게 이제 그게 있어요. 이제 저는 진짜 경계를 해야 되는 게 개인 팬심이 아무리 그 뛰어난 역량을 가진 사람이라도 지나친 팬심이 그 인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전 이걸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조건 없이 이 사람이 말하는 거를 너무 막 과하게 막 해서 막 누구 찬양하고 본인 만족은 될지 모르겠지만 그 과한 팬심의 모습 자체가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짓거리를 해요. 원래는 이 사람을 도와주는 건 그 사람의 비판적인 입장에 있었던 사람이라도 이 사람이 당하고 있는 탄압에서 아, 이거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천군만마와 같은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돌 팬덤과 같은 짓거리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뭐 그 위장하는 새끼들한테 그 속아 넘어가죠. 예. 그러니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했던 위장 박근혜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예. 뭐냐? 이거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태와 관련된 오류를 뒤집기 위해선 객관적이고 우리가 뭐 억울하고 열받기는 하지만 누구보다 논리무장을 해가지고 깨부셔버려야 되는데 그렇죠. 이 새끼들이 어떻게 하냐면 저는 실제로 봤어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나이 먹은 사람들, 나 이거 빨갱이로 보거든요. 이렇게 멘트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흘리는 봉황의 눈물만이 우리를 보혈로 하사하시고 우리를 참진리로 이끌 것이요. 이것을 논리는 없어. 이것을 부정하는 자는 박근혜 대통령은 반신반인이야. 이런다고. 이래요. 이런 멘트 실제로 해요.
그게 사실 그 김정은보다 더 빨갱이 만드는 아주 주범이라고. 나는 이런 새끼는 씹새끼라고 봐요. 그러면 이게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이제 참 많이 모르고 정말 박정희 대통령이라든가 네. 그리고 이제 이 고마움 나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면 내 앞에서 그런 말을 누구보다도 막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 말을 들으면 위안이 돼요. 그러면 그 사람 말을 들으면 이 새끼가 나중에 어떤 소리를 하냐면 저희처럼 무엇인가 한 발짝 진일보, 변희재 대표도 그런 주의였어요. 진일보 하자라는 사람을 하면 이 새끼가 딱 그래요. 저거 빨갱이 새끼요. 그러면 내가 빨갱이 돼버리는 거라고. 이런 새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저를 두고도 그래요. 저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큰일 나요. 그렇잖아요. 우리 둘이가 그렇잖아요. 역적의 피가. 내 몸에 역적의 피가 있다니까. 그리고 아수라는 아폴로 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의를 보고 장점만 취합을 하되 언제라도 서로 인간은 다 뒤통수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의존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거는 팬심이 스타를 망친다. 나는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변희재 대표의 지지자분들도 무엇이 현재의 인신 구속 상태에 있는 변희재 대표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인가. 그거는 변희재 대표의 인신 구속이 개인의 인신 구속을 뛰어넘어서 빨갱이도 모가지 자를 수 있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희대의 사건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저희의 입장이 아마 그 지금 탄압을 의롭게 만든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진짜 감탄 안 하는데 잘하시네. 멘트빨 삽니까? 네. 그거 태어나서 몇 번째 칭찬이지? 네 번째 칭찬인 것 같은데. 네 번째. 예. 10번은 안 넘어요. 예. 자, 팬심. 정치인을 떠나서 어떤 인사들 팬심. 이거 진짜 좋은 마음이 있다면 이 사람이 바른 목소리를 낼 때 지지를 하는 거지. 무슨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 절대 본인한테도 도움되지 않습니다. 자, 오늘 길게는 준비 안 했습니다.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뉴스타운은 이 지금 변희재 대표의 인신구속 사안을 굉장히 심각하게 여겼기 때문에 모든 편성을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드렸고 앞으로도 우리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의 일이 될 수도 있고 저희는 더더군다나 최근에 MBC에서 아예 대놓고 우리를 광고 탄압을 하고 그나마 쥐꼬리만큼 있던 광고도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명백한 이상한 공작 에어컨도 해킹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남일 아니다. 그리고 이 방송 보시는 저희 씹고 변희재 대표의 구속에 낄낄대고 있는 너 이 일이 너그 엄마, 너그 아빠, 네 자식 깜빡 넣을 수 있는 전초전이다 라는 것을 느끼라고 오늘 방송을 편성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이 투쟁은 민주주의 근간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 보고 저희가 관심 있게 다뤄드릴 것이고 여러분들께서도 그게 있어요. 관심이 끊어지면 투쟁이 굉장히 맥이 빠집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지 말고 대의를 보고 지지를 해라. 그렇게 결론을 내려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수라님. 네. 끝났죠?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죠. 다다음 주 해보죠. 다다음 주입니까? 네, 다다음 주. 원래 다음 주 하기로 한 거 이번 주에 갑을 썼으니까 이제 다다음 주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마디. 긴급한 것도 또 만약 진짜 진짜 손가락이 막 이빨에 꼴리는 거 있으면 손가락 꼴린다? 예. 그러면 또 긴급할 수도 야, 여기서 진심 나오네. 변희재 대표 구속이 이렇게나 시니컬한 우리 아수라님의 손가락을 꼴리게 할 만큼 대단히 위협적인 사건이었다. 네. 예, 대단합니다. 자, 오늘 안정권의 전전말 1.5편 아수라님 모시고 민주주의가 말살해가는 과정 명예훼손이라는 김대중과 김영삼이가 만든 개악법 시대를 뒤쫓아가지 못하는 이 악법은 당장 전면 개정되어야 됩니다. 시대의 상황에 맞게. 그리고 이러한 명예훼손이라는 괴랄한 법을 가지고 국민이 이 헌법 가치적인 어려운 말 하려니까 또 말 꼬이네.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참여, 여론 이거를
이 명예훼손이라는 법이 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거를 알고 있는 국회의원 300마리 중에 누구도 심각히 다루지 못하고 그것을 마치 지 기분 꼴리는 대로 판결에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 사법부다. 이렇게나 대한민국 민주주의 법치주의는 심각히 훼손되고 있다. 국민 누구라도 여기에서 예외일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시간으로 편성해봤습니다. 긴 말보다 여운 남기면서 여러분들께 생각하시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뭘 해야 됩니까? 방구석 프로 불편노로 지내지 마시고 널리 이 방송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공유하세요. 빨갱이에게도 이득이 되는 방송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 저는 안정권의 전라도가 전라도를 말한다 본방송에 찾아뵙기로 하고 오늘 수고해주신 아수라님과 손가락 꼴리는 사건이 있어가지고 다음 주에 또 뵙기를 희망하면서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